얘들아 안녕. 여자 이상형이 키 1m 69인 미남이 형이야. 이번 시간에는 헌팅 술집 시리즈 첫 번째 주제인 헌팅 술집에서 단강 골라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거야. 3대 유흥 구장을 크게 클럽, 나이트, 술집으로 분류되는데 저번 시간에 나이트 클럽을 시리즈로 다뤘고 이번 시리즈는 헌팅 술집, 다음 시리즈는 클럽이 되겠지. 형이 너희를 위해 완벽한 분석과 뜨밤 보내는 치트키들을 상세히 알려주고 있으니까 주위에 형 채널 많이 소개 좀 해라. 너희가 친구들이랑 형 영상 같이 보고 구장 출격하면 너희의 유흥컬이 떡상할 테니까 잘 챙겨봐. 자, 헌팅 술집은 형이 설명한 대로 유흥에서 빠질 수 없는 구장이야. 나이트나 클럽은 대놓고 이성을 만나러 가는 구장이라면 술집은 그냥 자연스럽게 친구랑 둘이 술 먹으러 갔다가 넷이 나갈 수 있는 신압으로 여성 가족부에 일조하는 창조 경제 같은 구장이라고. 그래서 일단 이런 구장에 갈 때는 너희가 약간 꾸안꾸 느낌으로 내추럴하게 꾸미고 가는 게 좋아. 이혼진 글로벌 스타 롤랜드처럼 스타일링하거나 거렁뱅이 느낌으로 가면 둘 다 좋지 않아. 마치 친구랑 둘이 술 한잔 하러 나왔다가 여자애들이 너무 이뻐서 용기 내서 온 정도의 자연스러운 스타일링을 하는 게 좋아. 또 형이 이렇게 말했다고 무신사 들어가서 무지성 랭킹 구매하지 말고 형이 나중에 픽업 그루밍 특집으로 구장별 스타일링 개꿀팁들을 자세히 다뤄줄 테니까 일단 이 정도만 숙지하고 존버하고 있어. 사실 헌팅 술집이라는 거 딱히 정해진 건 아니야. 그냥 술집에서 헌팅을 하면 그게 헌팅 술집인 건데 여자 수령과 수질이 나오는 곳이 아무래도 헌팅하기 좋으니까 헌팅 술집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형이 헌팅 술집 특집이라고 했다고 유명하고 정해진 곳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술 먹는 공간에 2셋이나 3셋이 있으면 그 공간이 그냥 헌팅 술집인 거야. 그니까 그냥 적당히 사람 많은 번화가에 늦게까지 하는 술집 들어가서 음주 잠복 근무하면 돼. 오늘 주제는 헌팅 술집에서 단강 골라내는 법인데 술집처럼 순환이 빠르지 않은 구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선택과 집중이야. 술집은 나이트나 클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래 앉아서 술 먹기 때문에 테이블 회전이 빠르지 않아. 그래서 아무데나 어프로치 했다가는 누가 봐도 무지성 헌팅 구두로 치킬 수 있고 너희가 까이는 걸 많이 드러낼수록 너희의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잘 골라서 해야 돼. 그렇다고 까임을 두려워하면 안 돼. 어프로치는 하되 너희에게 유리하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형이 지금부터 꿀팁을 줄 테니까 돋보기 안경 끼고 집중해서 봐. 일단 나이트랑 클럽과는 달리 술집은 그냥 여자끼리 아무 생각 없이 안주가 맛있거나 분위기가 좋아서 오는 경우가 많아. 즉 이성을 만나려는 목적성이 다른 구장에 비해서는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존예만을 노리다 보면 다른 구장에 비해 묻지마 남친 신곡이 나올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 그래서 형이 알려주는 단간 체크리스트를 충족하면서 예쁜 여자들 위주로 먼저 어프로치 하는 게 유리하겠지. 첫 번째 단간 체크리스트는 여자애들의 꾸민 정도를 캐치하는 거야. 술집에 오면서 과하게 화장을 하거나 노출 있는 옷을 입고 온 여자애들은 다른 여자애들에 비해 이성의 관심이나 시선을 의식하는 경우가 많고 그건 다른 남자들의 접근을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생각해봐. 너희가 여자고 편하게 술 먹으려면 추리닝 입고 닥터 슬럼프 안경 끼고 올 거 아니야. 거기에 남친이 있고 남친에 대한 로열티가 강하면 더더욱 꾸미고 술집 갈 필요가 없을 거야. 남자들이 들이대는 게 오히려 귀찮을 거니까. 반대로 메이크업을 진하게 하거나 가슴 파인 원피스나 노출이 있는 섹시한 의상을 입은 여자들은 일단 남자들의 관심을 어느 정도 기대하고 왔을 가능성이 높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꾸미고 온 여자애들은 그날 놀 때 술집이 최종 목적지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끼리 술집에서 1차로 술을 먹고 2차로 클럽이나 나이트를 출격하기 위해서 꾸미고 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술만 먹고 집 가서 발 닦고 겨울잠 잘 거면 굳이 시간 노력 들여서 머리하고 메이크업하고 짭퉁 가방 들고 나오지 않는다고 얘들아. 그래서 풀 착장한 여자애들은 술집에서 1차로 술 먹다가 남자애들 괜찮으면 합석해서 놀고 별로면 놀다가 아는 MD한테 연락해서 클럽 가거나 라운지바, 나이트 등으로 2차, 3차 자리를 옮겨서 놀 가능성이 높은 거야. 이런 애들은 날 잡고 놀러 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단간일 확률이 높겠지. 방구석 유튜버들은 실전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충 아무 소리나 내뱉고 이게 단간이다 라는 망상으로 분석하고 되도 않는 얘기들 싸지르는데 형은 누차 얘기하지만 누구보다 경험이 많은 100% 실전 강사잖아. 형이 이런 걸 어떻게 할까? 형은 자연스럽게 역추적을 하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어. 형은 매주 클럽이나 라운지에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난 수백 명의 여자애들이 1차로 헌팅 술집에서 술 먹다가 2차로 클럽 온 걸 매주 보잖니. 그러니까 아무 근거 없이 술집에서 꾸미고 온 애들은 잘 대주겠지가 아니라 형은 인간 내비게이션이라 클럽에서 만나는 여자애들이 그 전에 어디 갔다 왔는지를 역추적해서 동선을 알고 있는 거라고. 이게
진짜 경험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형 말 듣고 그대로 하면 돼. 형은 지난 10년간 클럽에 매주 갔기 때문에 원나잇으로 뜨밤 보낸 여자만 최소 1000명이 넘고 클럽에 알고 지낸 죽순이 여자애들만 셀 수가 없어. 그런 애들을 매주 만나면서 요새는 어디가 핫한지, 어디에서 놀다 왔는지, 어떤 찐따들이 말 걸었는지 에피소드를 수도 없이 듣고 있으니까 누구보다 잘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희는 형 영상 보면 그냥 입 벌리고 정답을 떠먹는 거야. 형이 매번 말하잖아. 대체 누가 이런 걸 알려줄 수 있냐 얘들아. 있으면 제발 데려와봐. 걔네들은 실전에서 긴장해서 겨드랑이 폭포수 터지는 강제 헬렌 켈러 안 되면 다행인 애들이야. 일단 과하게 꾸미고 의상이 핫한 여자애들을 스캔했다면 그 다음 단간 체크리스트는 여자애들 테이블에 술병을 보는 거야. 테이블에 술병이 많을수록 좋아. 이것만 봐도 여자애들이 술집에 온 지 얼마나 됐는지 알 수 있고 얼마나 취했는지도 알 수 있어. 온 지 얼마 안 된 애들의 경우에는 테이블에 술이 한 병 정도 있을 거고 여자애들은 온 지 얼마 안 돼서 요조 숙녀 모드에 취기도 없어서 쎄쎄쎄 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많은 남자들의 접근을 받은 게 아니라서 간을 볼 가능성도 높아. 형이 또 꿀팁을 하나 줄게. 술집에 오는 여자애들 심리는 자기들이 술집에 들어가자마자 접근한 남자들이랑 바로 합석하면 자기들의 가치가 낮아진다는 걸 알아. 그래서 오히려 초반 세네팀은 저희 온 지 얼마 안 돼서요라는 국민 멘트로 무지성 까대기를 시전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다가 술도 어느 정도 들어가고 막상 괜찮은 남자가 없어서 심심할 때 그때 마지못하는 척 합석한다고.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너희가 알고 있으면 어프로치 할 때 더 수월해질 수 있어. 그래서 테이블에 술병이 두세 병 있는 애들은 온 지 어느 정도 돼서 술을 좀 먹었고 명분상 적당히 남자들도 깠을 테니까 처음 왔을 때보다는 실드가 낮아져 있는 거라고. 그리고 두세 병 먹는 동안 남자랑 합석을 안 하고 있다는 건 아예 모든 남자를 다 까내고 있거나 그 여자애들한테 접근하는 남자가 없었거나 둘 중 하나야. 그러면 너희한테 무조건 유리해. 어차피 까내는 여자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술을 두세 병 먹을 때까지 남자랑 합석이 안 돼서 루즈할 때 너희가 가서 웃겨주면 여자애들도 간 그만 보고 너희랑 합석할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여자애들이 술을 어느 정도 먹은 상태라면 너희가 합석한 뒤에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쉬워져. 여자애들이 온 지 얼마 안 된 경우라면 다른 술집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낮지만 한 자리에서 두세 병 먹으면 안주도 어느 정도 먹었을 거기 때문에 너희가 합석해서 여기서 오래 먹은 것 같으니까 분위기 전환 겸 다른 맛집이나 노래방 쏠 테니 가자 라고 하면 2차로 자리 옮겨서 게임하기 좋은 명분이 돼. 그리고 마지막 체크리스트는 남자랑 이미 합석하고 있는 테이블을 눈여겨 봐두는 게 좋아. 너희 같은 초보자들을 여자끼리만 있는 테이블에만 어프로치를 하려고 할 텐데 의외로 남자랑 합석하고 있다가 잘 안 돼서 결국 남자애들이 튕기는 테이블에 어프로치 하는 게 의외로 성공률이 좋아. 다만 누가 봐도 남녀가 애초에 커플로 같이 와서 놀고 있는 테이블에는 하면 안 되고 남녀가 합석해 있다가 남자애들이 튕겨서 아예 자리에서 빠지는 경우 너희가 어프로치 하면 돼. 여자애들이 이미 남자들하고 합석을 했다는 건 술집에서 남자 만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는 거고 그 남자들이 존못이 아닌 이상 대부분 노잼이라 튕기는 거야. 반대로 튕긴 남자가 존잘인데 튕겼다는 건 괜히 여자애들이랑 기싸움 하다가 뺀지 먹는 노잼 호빠 선수 포지션이라는 소리니까 다음에 너희가 가서 웃겨주고 수종해주면 의외로 그런 여자애들과 합석될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남자애들이 잘생겼더라도 여자애들 중 별로인 여자를 안 맡아서 그 여자애가 수진이로 흑화해 자리를 방해해서 쫑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꿀팁은 만약 너희가 남자들과 합석했다가 잘 안 된 여자애들 자리에 갈 때는 이쁜 여자보다 상대적으로 별로인 수진이를 우선적으로 즐겁게 해주면 초반 실드를 뚫기가 쉬워져. 물론 둘 다 이쁘면 5분 야부리 털기로 두 명 다 양쪽 송곳니 보이도록 웃겨주면서 합석하면 돼. 어프로치 합석 팁은 앞으로 형이 시리즈로 올려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존버하고 있어. 그리고 하나 더 꿀팁을 알려주면 너희가 여자애들 스캔할 때 손을 보는 게 좋아.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 있는지 봐주는 정도로 남친 여부를 알 수 있어. 너희가 아무리 초보자여도 왼쪽 오른쪽은 구분할 수 있을 테니까 꼭 왼손을 봐라 얘들아. 이런 식으로 형이 알려준 방법으로 술집에서 단간을 체크하면 되는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 형이 말해주는 체크리스트는 어디까지나 너희가 확률적으로 합석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는 거지 무조건 단간이니까 가면 100% 합석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반대로 체크리스트에 해당되지 않은 여자니까 무조건 걸으라는 것도 아니야. 너희가 형이 알려준 방식으로 여자들을 체크하고 포인트들을 인식하고 있으면 이런 포인트를 소재로 여자애들과 대화를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또 반대로 단간 체크리스트에 해당 사항이 없는 여자들은 남자들이 접근을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블루오션이 될 수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역발상으로 오히려 그런 여자들한테 어프로치 할 수도 있어야 돼. 너희가 또 꾸민 애들은 무조건 쉽게 대주겠네. 안 꾸민 여자는 일단 걸러야겠네. 이런 식으로 야맹증 흑백 논리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형이 항상 말하잖아. 픽업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결국 뜨밤까지 이어지게 하는 게 실력이라고. 단간 확률이 높은 애들은 우선순위로 생각하되 현실에서 그런 조건이 마땅치 않을 때에는 닥치는 대로 그냥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술집에 단간이 없어. 그러면 추리닝 입고 다
닥터 슬럼프 안경 쓴 여자애들한테 가서 술집 헌팅이 너무 귀찮아서 일부러 돋보기 안경 쓰고 침묵 시위하고 있는 모습이 매력적이라 용기 내서 왔다. 바둑 기원 정모 뒤풀이 느낌으로 같이 한잔하자.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 해도 된다고. 너희가 형이 알려준 내용을 활용하면 이걸 무한히 응용해서 멘트로 써먹을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이 강조하고 싶은 건 단간 상대성 이론이야. 말 그대로 단간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야. 단간인 여자라도 그 여자가 모든 남자들한테 단간인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똑같은 여자라도 누군가한테는 단간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는 아닐 수도 있어. 단간은 너희가 만드는 거야. 다만 애초부터 유리하게 게임을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너희는 단간을 찾을 수도 만들 수도 있어야 돼. 미남 슈타인 형의 단간 상대성 이론을 꼭 기억해라 얘들아. 픽업은 현실이고 컴퓨터 게임이 아니야. 형이 얘기해준 체크리스트만 보고 저 여자는 무조건 단간인데 왜 안 되지? 이런 알파고 같은 생각하고 있으면 너희의 사회적 지능이 떨어지는 거니까 일단 픽업이고 나발이고 일반 여사친이라도 좀 사귀길 바란다. 여자는 생각 외로 복잡하고 분위기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너희는 단간을 잘 찾아야 되고 동시에 여자들이 단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형처럼 저항 없는 초전도체급 고수가 될 수 있는 거야. 앞으로 술집에 가면 오늘 형이 알려준 체크리스트를 보는 재미를 들여봐. 그리고 그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말을 걸 수 있는지도 생각해보고 실전에서 까여도 보고 성공도 해보면서 경험을 쌓아라 얘들아. 실전 말고도 왕도가 없어. 다음 시간에는 헌팅 술집에서 어떻게 여자들과 합석을 해야 되는지 개쩌는 헌팅 술집 전용 어프로치 스킬에 대해서 알려줄 거니까 앞으로도 형 영상 정독하고 커뮤니티 가입해라. 너희는 더 많이 달리면서 경험해야 돼. 너희가 마땅한 윙이 없다면 혼자 달리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제네시스 커뮤니티 와서 같이 달릴 사람 구해서 고수들이랑 달려보는 걸 추천한다. 형도 그렇게 픽업을 시작했으니 얘들아 안녕. 김밥 천국 가서 누드 김밥만 먹는 미남이 형이야. 오늘은 헌팅 술집에서 어떻게 여자들과 합석을 해야 성공률이 올라가는지 헌팅 술집 어프로치 스킬에 대해서 알려줄 거야. 저번 시간에 형이 술집에서는 어떤 여자들이 단간인지 구별하는 법을 알려줬었지. 저번 영상 시청 못한 애들은 헌팅 술집 단간 판별법 보고 오면 돼. 형이 알려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여자들이 단간인 걸 파악했다면 바로 어프로치 해야겠지. 여기에서 너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여자더라도 술집에 단간이 없을 경우 너희는 가릴 것 없이 어프로치 해야 된다고도 강조했었어. 자, 너희 같은 초보자들이 술집에서 합석할 때 실패하는 이유부터 형이 먼저 얘기해줄게. 너희는 여자와 합석할 때 다짜고짜 허락을 구하려고 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앉아도 될까요? 몇 명이서 오셨어요? 한 잔 같이 하고 싶어요 정도의 말을 건네면서 무조건 여자들에게 허락받는 프레임으로 시작할 건데 이건 너희가 존잘남이 아닌 이상 씨알리스도 안 먹히는 얘기야. 왜냐하면 여자는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도 안 된 상황이고 바로 승낙하면 자기가 쉬워 보인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방어 기제 즉 ASD 때문에 무조건 거절 반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클럽이나 나이트는 전반적으로 이성끼리 노는 분위기라서 여자애들이 남자랑 노는 것에 크게 눈치를 보지 않지만 술집에서는 너희가 말 걸었을 때 여자 입장에서는 자신들한테 남들의 시선이 집중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 까고 보는 경우도 있고 너희를 까면서 다른 남자들에게 나는 쉬운 여자가 아닌 어려운 여자라는 걸 무의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까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중요한 건 너희가 허락을 구하는 얘기를 할 때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허리를 굽힌 뒤 여자에게 굽신대는 밀레의 이삭 죽기와 노틀남의 곱추 바디랭귀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다지 매력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까이면 너희는 더 찌질해 보이기 때문에 합석 구걸의 프레임으로 어프로치 할 생각부터 버려야 돼. 미남이 형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오늘 형이 개쩌는 헌팅 술집 전용 어프로치에 대해서 다뤄주는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말고 형만 따라와. 만약 너희가 형 저는 외모가 전부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존잘은 되고 존못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역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소리야. 남자가 존잘이면 물론 유리하지. 여자들이 너희의 외모를 보고 반했다면 초반 호감과 호기심 때문에 합석에 응할 수 있지만 노잼이면 결국 까일 거고 외모와 상관없이 여자가 주변 사람한테 쉬운 여자로 보이기 싫어서 무지성으로 깔 수 있어. 너희는 너희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잘생긴 사람이 까이는 걸 못 봤겠지만 형은 모든 외모의 남자들을 가르쳐봤기 때문에 존잘 수강생이 까이는 모습을 수없이 봐왔어. 절대 외모만으로 여자를 100% 꼬실 수는 없어. 외모가 잘생긴 사람도 픽업을 배우면 성공률이 무조건 올라가. 형 수강생 중에 오히려 세수대야가 처참해도 말빨과 이너게임으로 존잘보다 여자 잘 꼬시는 수강생의 비율이 훨씬 많아 얘들아. 그런 애들이 성형하면 존나 잘해지는 거야. 성형은 돈만 내면 할 수 있지만 매력적인 성격을 만드는 건 노력을 해야 돼. 그리고 그만큼 그건 죽을 때까지 유지되니까 형 영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꾸준히 봐라. 너희가 합석할 때 이것만 알면 돼. 술집 헌팅에서 어프로치에서 너희가 해야 될 건 다짜고짜 여자의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일단 여자들을 빵 터트리는 걸 무조건 우선시해야 돼. 일단 무조건 터트리면서 자연스럽게 옆에 앉아서 즐거운 분위기로 녹아드는 느낌으로 합석하는 거야. 이후 여자들도 너희를
자리를 까지 않고 그 자리가 계속 이어진다면 합석이 성공한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여자한테 앉아도 되는지를 물어볼 필요가 없어. 너희가 즐겁게 해주면 무조건 합석이 성공한다고 생각하면 편해. 일단 술자리에서는 분위기를 띄우고 재미있게 해주는 사람이 최고야. 외모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여자는 무조건 재미있는 남자랑 놀게 돼 있어. 방구석 유튜버들은 실전에서 형처럼 이런 생각 절대 못하고 실천도 못해. 그저 대충 예뻐 보이며 이삭죽기 바이브로 저기요 한잔 하실래요? 하며 대충 찔러보고 안 되면 에이 못생긴 게 까다롭네. 어차피 난 저런 여자랑 놀고 싶지도 않았어. 라는 찌질한 말들을 되풀이하는 찌무새란 말이야. 형은 이런 애들 한 트럭으로 봤다. 그리고 전문가이청 행세하고 다녀서 웃음밖에 안 나와 얘들아. 진짜 실전 픽업 아티스트는 형밖에 없으니 야부리 못 털고 여자 하나 못 웃기는 애들은 다 걸러. 진짜 형 같은 초고수는 여자가 거절했을 때조차 웃겨주면서 거절을 긍정으로 만들어서 결국에 여자가 먼저 같이 있고 싶다는 말이 나온다고. 이런 게 진짜 픽업 잘하는 거야. 이 빵 터트리는 건 극초반이 가장 중요해. 왜냐하면 너희가 여자를 보자마자 빵 터트리면 여자는 어라? 이 남자 존나 웃기네? 라는 생각에 너를 옆에 앉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지. 그리고 너의 첫인상은 여자에게 이삭죽기 헌팅남이 아니라 재미있고 위트 있는 남자로 기억되기 때문에 나중에도 유리해져. 그러면 어떤 식으로 너희가 빵 터트릴 수 있는지부터 알아야겠지. 형이 먼저 얘기해줄 거 정답이다 공식은 없다는 거야. 형이 얘기했잖아. 헌팅은 실전이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노량진 고시생처럼 컵밥 먹으면서 멘트 달달 외워도 여자가 창렬 표정 짓고 바로 깔 수 있어. 너희는 여자의 상황과 특징을 이용해서 빵 터트려줘야 돼. 형이 헌팅클럽 단간 찾는 법에서 말해준 체크리스트인 여자의 꾸민 정도, 여자애들의 술병, 남자랑 이미 합석 중인 상태, 왼손 네 번째 손가락 반지 정도를 이용해서 빵 터트려주면 돼. 이건 너희가 응용만 잘하면 무궁무진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야. 예를 들어서 과한 화장을 하거나 노출 있는 옷을 입고 온 여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아니 도대체 이따 어디 클럽 가려고 이렇게 이쁘게 입고 오셨냐? 라고 스타트를 끊고 여자의 반응이 어떻든지, 예를 들어 저희 클럽 안 가요, 이따 라운지바 가려고요 등 클럽 가든 안 가든 남자들이 끊이지 않을 외모지만 저보다 수종지수가 높은 남자는 만날 수가 없다. 저는 술을 따를 때에도 그쪽이 히라씨라고 생각하고 두 손을 모아 이렇게 경건하게 술수발 들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술을 따라주면 돼. 이런 말 하면서 이미 앉아서 여자애들 터트리면서 술 따르고 있는 거야. 개쩔지? 그리고 술집 주변에 핫플 얘기해주면서 자연스럽게 화제 전환하면 돼. 예를 들어 형은 주로 가는 구장이 강남 쪽이니까 혹시 하입 서울이라고 라운지바 가본 적 있냐? 지금 제일 핫한 압구정 라운지바인데 나는 자주 가봤다. 심지어 그 핫플에서도 히라를 만난 적이 없는데 그쪽 보자마자 밀레의 이삭죽기 바디랭귀지가 나올 뻔했다. 아, 밀레의 이삭죽기 바디랭귀지는 내가 말 걸기 전에 그쪽 테이블에 왔던 남자가 저기 혹시 한 잔 같이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구분 새우등처럼 굽신거리는 찌질한 헌팅을 말한다.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쪽이 너무 예뻐서 나도 모르게 류마티스 관절염 올 뻔한 거 겨우 참고 용기 내서 옆에 앉은 거다. 일단 예쁜 여자라 재미있는 남자 조합은 거의 엽떡의 중국 당면 조합급이니 같이 한잔 하자. 우리가 여기서 놀면 굳이 핫플 갈 필요 없다 정도로 조지면 100% 여자들은 빵 터지면서 뭔데 이렇게 말 잘해요? 개그맨이에요? 라고 말하거나 겉으론 티 안 내도 이 새끼 존나 웃기네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형은 이런 멘트 치면서 이미 자연스럽게 형 팟 옆에 앉아서 술 두 잔은 따라 마시고 있는 거니까 여자애들은 정신없이 동공만 굴리면서 이미 형 소나기에 들어온 상황이라고. 이런 게 개쩌는 거야. 이걸 형은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입에서 튀어나오는 경지라고. 중요한 건 멘트도 멘트지만 자연스럽게 웃기면서 합석하는 메커니즘을 기억하는 거야. 만약 여자애들이 덜 꾸민 상태라면 그쪽들은 안 꾸며도 너무 이쁘신 것 같다. 제가 강남 클럽 가드의 눈높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가셔도 다른 여자애들이 입밴 당할 때 그쪽들은 하이패스 되실 것 같다 정도로 운을 띄우고 저 옆 테이블에 거의 맥시무 화보 수준으로 꾸미고 온 여자들 봤느냐? 가드 성구 아닌 내가 보기에 저 여자애들 화장만 7시간 걸렸는데 그 와중에 머리 망쳐서 다시 머리 감고 화장해서 총 14시간 동안 헤어 메이크업 하고 지금 일어난 지 32시간째 돼서 겉모습은 멀쩡한데 눈알만 피곤해 보여서 말 안 걸었다. 나는 오히려 남자 헌팅 받는 거 귀찮아서 안 꾸미고 온 그쪽들의 눈알이 훨씬 건강하고 이쁜 것 같다. 눈알이 맑은 사람끼리 같이 한잔하자 정도로 야부리 털 수 있겠지? 분위기를 띄우는 거 우선 너희가 여자의 특징을 파악해서 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얘기해주면 돼. 이런 걸 사회적 지능이라고 하는데 여자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갖다 붙여서 얘기할 수 있는 지능을 뜻해. 유치원생 옆에 앉아서 클럽 얘기하면 이해 못할 거 아니야. 유치원생이라면 뽀로로 인형 갖고 올 테니까 해바라기 반 메인 테이블에서 치토스의 요구르트 원바틀 한잔 하자 라고 말해야 이해하겠지? 이걸 할 땐 당연하게도 옆에 바로 앉기 5분 야부리는 필수야. 일단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서 여자애들이 벙쪄서 옆에 앉아도 아무 말 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란 말이야. 이렇게 형이 분위기를 주도하면 여자애들은 형한테 스며들어서 형이 말을 안 하거나 형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노잼 술자리가 돼. 그래서 여자애들은 형 없으면 안 되는 거고 다른 남자랑 놀면 재미 자체가
없어지게 돼. 이게 개쩌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 너희가 두 번째 체크리스트인 여자애들의 술병을 보고 술을 많이 마신 테이블에 간다면 저는 지금 긴장하고 있다. 그쪽들이 술을 많이 드셔서 혹여나 제가 잘생겨 보이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을 하면서 말 걸러 왔다 라고 해. 물론 여자애들이 이모병 표정 지으면서 어이가 없어서 너털웃음 지을 수 있어. 왜냐면 이건 네가 누가 봐도 못생긴 남자일 때 하는 멘트거든. 잘생겨 보이면이라는 포인트에 너의 콤플렉스를 넣어서 웃기는 방식이야. 여기에서 콤플렉스는 너희가 여자를 만날 때 스스로 생각하는 결점을 얘기해주면 돼. 예를 들어서 너희가 키가 작거나 어깨가 좁거나 피부가 전성기 시절 박지성 여드름이라면 이런 걸 대놓고 반대로 뻔뻔하게 얘기하면 일단 굉장히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대놓고 콤플렉스를 얘기했기 때문에 여자에게 오히려 자신감을 전달할 수도 있어. 이런 게 현실에서 써먹는 개꿀팁이란 말이야 얘들아. 메모장 펼쳐서 빨리 적어놔. 예를 들어 네가 키가 단신남이라면 그쪽들이 술을 좀 드신 것 같아서 혹시 제가 한기범으로 보일까봐 걱정했다. 누가 봐도 제 키가 등소평이랑 나폴레옹급인데 앉은 키는 작지 않기 때문에 이 각도에서 술 마시면 점점 한기범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앉아서 술 따르면 돼. 그러면서 일반적인 남자들은 키가 작으면 컴플렉스라서 그쪽 같은 예쁜 여자들한테는 언감생심 자체 헬렌켈러 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내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누가 봐도 마음이 제일 예쁠 것 같은 그쪽들한테 말 건 거다. 외모가 뭐가 중요하냐? 솔직히 성격이랑 느낌 말 잘 통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 대답하기 전에 잘 생각해라. 혹시나 여기에서 키를 본다고 말하면 내가 뭐가 되냐? 나는 솔로 인터뷰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고 평소에 하던 대로 성격을 본다고 말해라. 오기 전에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봤는데 여자들은 남자 외모 안 본다고 했다. 이제 이 정도 압박 줬으니 정답을 기대하겠다.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 떨리니까 일단 한 잔 마시고 얘기해줘라. 한 잔 먹으면 내가 야오밍으로 보일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야부리 털면서 합석하고 자연스럽게 술 마실 수 있어. 이 원리를 반대로 써도 돼. 응용은 무한하다고. 여자 테이블에 술병이 많이 없는 경우에는 저는 지금 속상하다. 술이라도 조금 더 드셨으면 제가 샤키로 오닐처럼 보일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시작하고 똑같이 얘기해도 되는 거야. 형이 지금 하고 있는 작업 자체의 핵심은 멘트도 존나 웃기지만 이런 웃긴 멘트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자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뻔뻔하고 능글맞게 옆에 앉아서 잡담하면서 술잔을 기울이며 합석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야. 일반인들처럼 저기요 벌칙에 걸려서 같이 술 한잔해요. 저희가 살 테니까 저희랑 합석해요. 나는 병신 같은 멘트는 안 한다는 거지. 이게 멘트가 구려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자한테 선택권을 주는 프레임을 취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야. 형처럼 고수는 그냥 여자를 자연스럽게 끌어들이지 여자한테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고. 웃기라고 하면 꼭 쓸데없는 질문하는 애들 있어. 너희들 중에 픽업 좀 배웠다고 어디서 주워들은 게 있어서 타키앤펀이랍시고 여자애들을 놀리려고 하는 픽업 학자 무지랭이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마. 예를 들어서 여자애한테 내가 술 많이 먹어서 그쪽들이 이뻐 보인다 정도의 말을 하는 애들도 있는데 이런 건 여자가 너한테 외모적으로 반했을 때 효과가 좋은 거야. 이게 유머 효과가 좋아서 여자가 웃는 게 아니라 여자가 이미 너를 좋아하고 있으면 이딴 소리를 해도 웃는 거지. 여자가 너한테 관심도 없는데 초반부터 이딴 카키앤버니 멘트 날리며 여자의 신경을 건드리는 꼴이라 기분 나빠서 그냥 일어나 주세요. 그냥 다른 데 가세요. 나는 전혀 뻔히하지 않는 얘기만 듣게 될 거야. 형은 픽업 금쪽이들을 치료하는 온 형 박사라고 했잖아. 자, 그리고 합석하다가 남자들이 튕긴 테이블은 어떻게 해야 될까?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면 돼. 9번째 까인 남자 지켜보다가 10번째 까인 남자 되고 싶어서 왔다. 원래 마트에서도 10만 번째 손님 이런 이벤트로 선물 주지 않냐? 그래서 일부러 10번째에 왔다. 빨리 선물 줘라 라고 말하면서 술 한잔 따르면 돼. 그러면서 용감함을 높게 사달라. 사실 친구도 지켜보고 있어서 공개 처형 당하는 기분인데 어차피 까일 거 내 친구한테는 기 좀 살려줘라. 난 지금부터 그쪽의 말에 죽고 사는 시한부 인생이다. 거의 안내의 일기 마지막 입세 느낌으로 술잔 받고 있는데 내치기 전에 시한부 말이라도 좀 들어달라 정도로 얘기하면 돼. 오히려 앉자마자 남자애들 별로였어요. 아까 많이 까는 거 다 봤어요 정도로 얘기하면 여자애들을 쉬운 여자로 만드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 듣자마자 바로 너희가 여자애들한테 디스코 팡팡 회전 스프링 될 수 있단 말이야. 여기에선 굳이 남자애들 돌려 깔 필요 없이 너희가 더 즐거운 분위기로 리드할 수 있는 것만 보여주면 돼. 그리고 합석을 많이 했을 경우 여자도 어느 정도 취기 올랐을 상태고 너희가 즐겁게 해준다면 합석 가능성이 높아져. 그리고 이런 테이블에 여자애들이 또 과하게 꾸몄거나 야한 옷을 입은 경우에는 이따가 클럽에서 보면 또 까일 거니까 미리 예행 연습하러 왔다 정도로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자연스러운 연계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스킬이 개사기인 거야 얘들아. 여자의 특징이나 상황에 맞춰서 무궁무진하게 쓸 수 있다고. 그리고 반대로 애초에 합석 자체를 하지 않거나 남자들이 여자에게 어프로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쪽들이 너무 포스 있어서 남자들이 말 걸려다가 돌아가는 걸 여러 번 봤다. 전세계 제가 부메랑이었기 때문에 노잼이면 저희 자리로 돌아가고 존잼이면 자리 갔다가 술 챙겨서 다시 오겠다. 쿠팡 이츠보다 빠른 인간 부메랑에게 기회를 달라 정도로 얘기하면 돼. 쉽지? 이런 식으로 합석해서 술 먹다가 형이 저번 영상에서 4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확인하라고 했지? 이런 것도 유머 소재로 쓸 수 있어. 그쪽이 혹시나 남자친구 있을까봐 손가락을 유심히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다행이었다. 없는 반지는 제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병뚜껑을 자연스럽게 말아서 반지를 만드는 척하면 여자는 너희의 그 모습을 귀여워해서 빵 터지거나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거부 반응을 보일 수 있어. 빵 터지면 지금 열심히 재패니즈 장인 정신으로 불가리보다 비싼 핸드메이드 술가리 반지 만들고 있다 라는 식으로 웃겨주면서 반지 만들어서 커플링 만들기 한 병 더 시키자 라는 식으로 분위기 이어가면 돼. 그리고 여자애가 가만히 있는다며 자연스럽게 너희가 반지를 만들어서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주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해도 돼. 개쩔지? 만약 정색하면서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말하면 이때 오해하지 마라. 반지는 나중에 만들 거고 술 게임 하려고 만드는 중이었다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술 게임까지 이어지게 만들면 되겠지? 이건 뭐래도 술자리를 이어나가는 자연스러운 명분이 되니까 개꿀팁이야. 형이 이런 노하우를 다 풀어주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픽업 유튜브가 어디 있냐 얘들아. 제발 데려와봐. 자, 근데 반지가 있는 여자라면 어떨까? 이럴 땐 굳이 여자의 반지를 거론하지 마. 왜냐면 실제로 남자친구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희가 반지를 거론해서 남친이 있다 라는 말을 여자가 꺼내게 되면 방어 기제가 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여자의 친구가 속으로 쉬운 여자 취급할 게 뻔하기 때문에 될 것도 안 되는 수가 있어. 그리고 이런 케이스는 너희가 말 걸자마자 남자친구 있어요라는 무조건 반사가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형이 이런 상황을 다음 편인 실전 예시에서 다뤄줄게. 너희가 오늘 배운 내용들을 알더라도 여자한테 어프로치 했을 때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 당연히 실전은 현실이니 까일 수도 있지. 그래도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접근했을 때의 성공률이 노잼일 때보다 무조건 떡상하기 때문에 형을 믿고 연습해봐. 픽업은 현실이라 너희가 항상 실전에서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 방구석 연애 유튜버들처럼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라고 해봤자 막상 가면 개같이 털린다고 얘들아. 그리고 형의 컨텐츠는 항상 모든 내용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꾸준히 보면 너희의 헌팅 실력은 더 올라갈 거야. 얘들아 안녕. 학창시절 일본어 배울 때 조또마 때부터 배운 미나미 형이야. 이번 시간에는 헌팅 술집에서 어떻게 여자들한테 말 걸어서 합석했는지 형의 실전 필드 레포트 썰을 풀어줄 거야. 저번 시간에는 여자와 합석할 때 너희가 4가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여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빵 터트리는 방법을 알려줬었어. 자연스러운 합석을 유도하는 개쩌는 어프로치 스킬이었고, 영상 시청 못한 애들은 술집에서 까이는 이유 보고 오면 돼. 실전 픽업에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실전에서 털리고 동공 대지진과 눈물 쓰나미 흘리지 말고 형이 올려주는 실전 영상 꾸준히 챙겨봐라 얘들아. 아, 오늘 나가봤자 어차피 안 될 건데 어디 오피가 좋을까? 이런 찌질한 생각하지 말고 형 영상 보고 따라 해봐. 자, 이제 시작해보자. 형은 헌팅 술집, 일반 술집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헌팅을 해. 그냥 너희가 술집에서 헌팅하면 그냥 전부 헌팅 술집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형은 굳이 코칭이 아니더라도 일반인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헌팅을 하는데 이런 게 바로 픽업과 육체가 하나인 피가 일체의 경지야. 형은 술을 먹을 때 습관적으로 주변에 괜찮은 여자가 있는지 꾸준히 스캔을 하는데 이때 형의 레이더망에 들어온 여자가 있으면 바로 어프로치를 해. 너희한테 한 가지 팁을 주자면 너희가 술집에 들어가자마자 여자한테 말 걸 생각만 한다면, 즉 목적의식이 너무 강하면 긴장하게 될 거야. 긴장하면 술자리 자체도 존 노잼이 되고, 존 노잼이 되면 그 노잼 분위기가 여자한테 전달돼서 까일 확률이 높아져. 그래서 항상 너는 친구와 술을 먹고 있는 와중에도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 줄 알아야 돼. 너희 스스로가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으면 헌팅이 성공하든 까이든 너희는 즐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멘탈이 덜 털리게 돼. 그러니까 너무 성공에 집착하려는 생각 내려놓고 즐겁게 늘 준비를 먼저 해야 돼. 형은 친구랑 술집에 입성하자마자 바로 형 자리에 분위기를 띄우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동시에 스캔을 시작했지. 이렇게 윈까지 즐거운 상태로 만들어야 어프로치하거나 합석됐을 때 여자한테 말을 더 잘할 가능성이 높아. 형은 괜찮은 투셋을 발견했고 바로 어프로치 하려고 일어났어. 그리고 가면서 여자애들의 특징과 테이블 상태를 체크했지. 여자애들은 나름 꾸미고 온 상태였고 술도 어느 정도 마신 상태였어. 형은 가자마자 저기요 같이 한잔 하실래요? 합석하실래요? 이런 허락 구하는 병신 같은 멘트는 안 한다고 했지. 형은 여자애들 중 마음에 드는 여자 옆자리에 그냥 앉았어. 그리고 아니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온 거예요? 저번에 라운지 바에서도 그쪽을 봤었다 라고 하니까 여자애들이 갑자기 엥? 저희를 보셨다고요? 라고 하면서 눈가를 이리저리 돌리면서 당황하더니 실제로 아는 사람인지 곰곰이 생각하더라고. 이건 하나의 변칙 어프로치 팁인데 바로 아는 척 하면서 말 걸면 여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내가 아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 때문에 무지성 거절 타이밍을 놓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돼. 형은 이런 식으로 한 타이밍 뺏고 들어가는 스킬도 종종 쓰는 편이야. 그리고 너희 중 헌팅하면서 주변 시선을 신경 쓰는 애들도 꽤 많을 텐데 이런 방식으로 여자한테 어프로치하면 주변 사람들은 헌팅하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이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써. 이런 게 실전에서 써먹는 개쩌는 스킬인 거야. 형은
형은 여자애들이 벙찐 상태에서 바로 사실은 농담이었고 태어나서 라운지라고는 김포공항 라운지밖에 안 가봤다, 아는 척이라도 안 하면 잡상인 취급받을 것 같아서 리플리 증후군 따라해봤다, 순식간에 까여서 말할 기회도 없으면 너무 슬픈 일 아니냐, 대한민국은 일단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얼마나 괜찮은 남자인지 표현할 기회라도 달라, 그쪽들 외모가 너무 이쁘셔서 언감생심 잘 될 생각은 1도 하지 않고 경건하게 술수발 들어드리면서 읍소 좀 하겠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알바를 불러서 여자들이 마시는 거랑 똑같은 술 하나 더 주문하고 저희 테이블 쪽에 금액 추가해 주시면 된다 라고 얘기했어. 자, 이렇게 형이 여자한테 술 더 드실 거냐고 물어보지 않고 따로 술을 시켜버리면 여자 입장에서는 형이 술을 시켜준 거나 다름없으니 자기들한테 이익이라 그냥 마지 못하는 척 합석에 응하게 돼. 술집 특성상 여자애들이 먹던 거랑 똑같은 종류로 시켜주면 여자들 입장에서는 이미 시킨 거라 우물쭈물하게 되고 거절 타이밍을 2번 뺏기게 돼서 은근슬쩍 합석이 되는 거야. 이런 게 사회적 지능이야 얘들아. 술 못 마셔서 칵테일 마시는 여자한테 소주 시켜주는 거 여우한테 밥 호로병으로 주고 왜 안 먹냐고 화내는 꼴이니까 똑똑하게 헌팅하길 바란다. 이렇게 형은 앉자마자 여자 테이블에 술 시키고 바로 한 잔씩 따라주고 짠했어. 그리고 동시에 형은 여자애들 테이블을 가지런히 정리하기 시작했지. 일단 안주가 떨어져 있거나 물기가 있는 곳은 휴지로 닦아주고 여자애들 숟가락과 젓가락을 다시 세팅해줬어. 그리고 경건하게 술수발 도와드리려면 자리부터 깔끔히 정돈해드려야 된다 라고 하고, 강남 핫플이나 자주 가시는 라운지바에는 잘생긴 남자들이 훨씬 많겠지만 저만큼 수종지수가 높아서 그쪽을 히라처럼 극진하게 대접한 남자는 볼 수가 없을 거다 라고 얘기했어. 여기에서 여자애들은 서서히 형한테 빵 터지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지. 왜냐하면 형이 여자애들 기분 좋게 비행기 띄우면서 테이블 정리하고 술도 사주면서 웃겨주고 있으니까 여자애들 입장에서 기분 나쁠 건 없잖아.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띄우면서 여자애들 반응이 좋아지고 있어서 이제 슬슬 형의 친구를 불러와야 될 차례였어. 이럴 땐 명분이 중요한데 친구도 혼자 있으니까 오라고 하겠다 보다는 여자들에게 호기심을 유발하는 게 더 중요해. 형은 어차피 달리는 사람들이 수강생이거나 픽업을 못하는 일반인 친구들이어서 오자마자 자리가 파토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 그래서 형은 여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지. 그쪽들은 이제 제 친구가 오면 큰일 났다, 제 친구는 저보다 훨씬 괜찮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괜찮다라는 포인트에 친구의 컴플렉스를 넣어주면 돼. 예를 들어서 얼굴이 못생겼으면 내 친구 별명이 잠실 조인성이다 라고 하고, 실제로 왔을 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LG 트윈스 야구선수 조인성이라는 얘기였다 라고 하면 되고, 키가 작다면 마음은 한기범, 야오밍, 샤큐로닐 이라고 하면 되고, 어깨가 좁으면 성격이 줄리엔강 이라고 하면 되겠지. 이건 너희가 응용만 잘하면 무궁무진하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야. 이렇게 여자한테 호기심 자극해 놓으면 무조건 친구 오라고 할 건데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법이야. 친구가 별로인 걸 보자마자 바로 여자애들은 표정부터 썩기 시작했지. 미남이 형 여자애들이 친구 싫어하면 헌팅 실패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형이 그래서 이런 걸 다뤄주잖아. 우선 너희 친구가 오면 빠르게 자리에 앉혀야 돼. 앉기도 전에 까이면 답이 없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런 경우에 누가 봐도 여자애들이 싫은 티 내고 있으니까 꼬무룩해져서 아무 말 안 하고 눈치 보는 친구들이 많을 건데, 여기에서 팁을 주자면 너희가 그렇게 자리를 잡아서 불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빠르게 손절치기를 추천한다. 술자리에서는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최고야. 다른 남자보다 외모도 별로인데 야부리까지 안 터는 남자라면 여자 입장에서는 최악의 남자란 말이야. 그래서 너희의 윈이 구력이 없고 야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면 미남이 형 채널 추천해서 영상 꾸준히 같이 보면서 달려야 돼. 꿈에서도 형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반복해서 보면 너희도 형처럼 바로 야부리 털 수 있어 얘들아. 형은 친구를 불러서 자리에 앉히고 홀딩을 진행했어. 형이 말했듯이 형 친구 왁구가 별로였기 때문에 형은 밑밥을 한 번 더 깔았지. 친구야, 여성분들이 너무 예쁘셔서 오히려 잘생긴 남자를 얼마나 많이 만나봤겠냐. 이분들은 남자 얼굴을 보는 그런 몰상식한 여성분들이 아니다. 네가 지금부터 어필해야 될 건 얼마나 유머러스한지, 센스 있는지, 바람기가 얼마나 없는지,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롤 티어가 몇인지, 조기 축구의 회원인지, 보컬 트레이닝을 받았는지, 기념일에 손편지 썼을 때 여자친구가 인스타에 올릴 수 있을 만한 명필인지 빨리 어필해라 라고 말하면서 형 친구도 센스 있게 바로 사장님한테 말해서 불 좀 꺼달라고 하자, 제 별명이 김석봉이다 라는 식으로 받아치면서 분위기가 좋아졌어. 형이 이런 식으로 밑밥을 까는 와중에 여자애들은 빵 터지면서 롤 티어를 물어보면서 티키타카를 해주길래 형은 이따 같이 24시 흡연석 완비 사이버리아 PC방 커플속으로 밤샘 정액권 끊어주겠다 라고 하면서 잘되면 하두리 셀카 찍어서 싸이 1촌 매짜는 식으로 일사후퇴급 멘트를 날리면서 다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고 술을 한 병 더 시켰어. 형은 초고수이기 때문에 눈구렁이처럼 바로 이런 합석 분위기를 만들 수 있고, 형 친구도 어느 정도 센스는 있고 합이 맞으니까 바로 커플 분위기가 됐지만 실전은 변수가 많아. 그래서 너희가 친구를 데려왔을 때 세숫대야가 최소 창가권에도 못 들고 말도 못하는 얹청이가 와서 돌 하루방처럼
옆에서 코만 벌름거리고 있으면 아무리 웃겨줘도 여자애들의 표정이 썩을 수도 있어. 이게 현실이야. 만약 친구가 자리에 앉자마자 여자가 정색하면서 바로 일어나라고 하는 경우에 형은 이렇게 얘기해. 친구가 마음이 약해서 지금 바로 까이면 나는 내 친구가 3시간 동안 우는 걸 지켜봐야 된다. 지금도 봐라. 울려고 하지 않느냐. 만약 우리가 너무 별로여서 같이 놀기 싫다며 나도 그쪽들 취향을 존중하기 때문에 미련 없이 일어나겠다. 근데 그러면 나중에 집에 가서 아까 그 남자들한테 너무했나? 진짜 3시간 울어서 탈진으로 순천향대 응급실 실려가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쪽 역시 발 뻗고 자기 찝찝할 수가 있다. 의사가 어쩌다 이러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술집에서 헌팅하다가 이상형한테 매몰차게 거절당해서 울다가 탈진을 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 물론 그쪽이 이뻐서 남자를 탈진시킬 만한 매력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까일 때 까이더라도 5분이라도 한잔하고 가면 그쪽은 사람 한 명 살리는 여자 슈바이처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친구한테 네가 어필해야 될 건 멘트로 이어나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형은 어떤 상황에서도 야부리 털면서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이어나가는 편이야. 형 같은 초고수는 이런 식으로 여자의 초반 거절만 버티면 친구가 관심을 못 받는 상황에서도 분위기를 띄우면서 여자들이 형과 형 친구를 좋아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 때문에 초반에 까이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개 지리는 플레이를 하는 거야. 헌팅 술집 어프로치는 너희가 항상 즐거운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선행되어야 하고 그건 여자 자리에 갔을 때뿐만 아니라 너희가 헌팅 술집에 입장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야. 여자한테 허락을 구하지 않고 너희가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리드하고 스며들어서 홀딩이 오래되면 합석은 이미 성공인 거야. 그리고 그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면 여자들과 자연스럽게 근처에 있는 다른 술집으로 이동하거나 같이 노래방을 가거나 각자 모텔까지도 바운스 할 수 있게 돼. 너희가 여자들이랑 즐겁게 시간을 보낼수록 레포는 자연스럽게 쌓이게 돼 있고 그걸 바탕으로 스킨십까지 잘 리드한다면 당일 뜨밤 한 개로 무조건 떡 싸갈 수밖에 없어. 만약 너희가 당일에 뜨밤을 못하더라도 홈게임으로 애프터 잡아서 1대1로 조질 수 있다고. 나중에 형이 홈미남 시리즈도 올려줄 거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존버하고 있어. 집구석에만 있지 말고 항상 주말에 헌팅하러 나가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하자 얘들아. 그리고 형 영상은 모든 내용이 다 엮여있기 때문에 나이트클럽에서 배운 내용을 헌팅 술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이런 스킬들을 조합해서 사용한다면 100% 먹힐 수밖에 없다고 얘들아. 그러니까 형 지난 영상들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외울 때까지 봐야 돼. 다음 편은 어떻게 헌팅 술집에서 술게임으로 여자와 스킨십을 빠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뤄줄 거야. 너희가 스무스하게 합석하고 바로 커플 분위기로 가면 좋겠지만 형이 항상 얘기했듯이 픽업앤 변수가 많다고 했잖아. 예를 들어서 너희가 합석하고 나서도 노잼으로 흘러가면서 일어나라고 한다든지 갑자기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일어나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 여자들에게 반응이 안 나오는 경우나 스킨십을 빠르게 올리기 위해서는 술자리 게임 플레이를 하는 게 좋아. 왜냐면 애초에 여자가 남자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경우나 혹은 남자친구가 있어서 대화 위주로 가기엔 무리가 있는 경우에는 술게임 하면서 즐거운 분위기를 유지하고 벌주를 명분으로 스킨십까지 빠르게 올리면 돼. 여자 입장에서 스킨십 하기 싫다면 벌주를 마셔야 되니 식기가 오르게 돼서 이익이고 벌주 마시기 싫어서 스킨십 하다 보면 내가 이 남자가 좋아서 그래도 스킨십을 하다 보네 라는 인지 부조화 현상이 오기 때문에 더 수월하게 뜨밤까지도 갈 수 있어. 물론 술게임을 하면서도 즐거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야 돼. 이런 것까지 다뤄주는 유튜브가 대체 어디 있냐 얘들아. 너희는 다음 영상 하나만으로 초보자들이나 무지성 유흥맨들이 절대 알 수 없는 개쩌는 술게임 스킬을 알게 될 거야. 얘들아 안녕. 하루경과 먹을 때 브라질 너트만 골라 먹는 미남이 형이야. 오늘은 헌팅 술집에서 홀딩할 때 술게임으로 빠르게 스킨십해서 뜨밤 보낼 수 있는 개쩌는 스킬을 알려줄 거야. 만약 여자가 너희에게 호감이 있으면 대화 위주로 게임을 풀어나가면서 스킨십하고 바운스까지 진행하면 돼. 반대로 여자가 딱히 너희에게 호감이 없어서 대화가 끊기거나 반응이 없으면 미드게임이 막히는 느낌을 받을 거야. 이럴 땐 술자리 게임을 어느 정도 활용하며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띄우면서 상황을 너희에게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어. 게임은 벌칙과 소원, 벌주라는 명분이 따라오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커플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 여자는 벌주를 마시거나 벌칙으로 소원을 들어줘야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텐데 벌주를 마시면 술을 마셔서 좋은 거고 벌칙으로 너희와 스킨십을 하게 된다면 여자 입장에서는 명분으로 스킨십하고 있지만 나도 이 남자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스킨십을 하고 있는 거다 라는 인지 부조화 현상으로 합리화하게 돼. 여자가 초반에 너희에게 호감이 없는 상태더라도 술과 명분이라는 강력한 조합으로 자기도 모르게 뜨밤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고 얘들아. 술과 명분은 원나잇에 있어서 엄청나게 강력한 조합이야. 형이 김병우, 정식과 닥터는 아니기 때문에 인지 부조화에 대해서 궁금하면 네이버에 검색해봐. 우선 너희가 합석이 된 상태에서 대화를 주도하려고 할 때 여자가 대화에 동참하지 않거나 딴짓을 할 때 너희는 반응도 없고 무슨 말을 해야 되지?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할 거야. 오히려 이럴 때 너희가 무리하게 여자랑 대화를 억지로 시도하면 여자는 바로 이 남자 존나 노잼이네, 집에서 유튜브로 아마존의 눈물 보고 자야겠다 라고 생각하며
하품을 시전한다고 얘들아. 이래서는 안 돼. 이제부터 너희는 여자가 무반응이고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상태일 때 이럴 땐 술자리 게임으로 분위기를 즐겁게 해야겠네. 라는 생각을 떠올려야 돼. 그래야 미나미 형 구독자 자격이 있는 거야. 무조건 외워라 얘들아. 그럼 술자리 게임을 어떻게 빌드업 해야 될까? 너희는 우선 지금 분위기가 심노잼 종친의 제사상 분위기라는 걸 여자애들한테 대놓고 얘기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즐거운 분위기로 가자는 식으로 리빌딩 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자리가 솔직히 재미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우리가 더 수종해서 너희를 재밌게 해줬어야 되는데 올레길 돌 하르방처럼 코만 벌렁거리고 있어서 미안하다 정도로 먼저 너희가 지금 술자리는 즐겁지 않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줘야 돼. 여기에서 여자의 반응이 아니야 지금 충분히 재미있어 혹은 응 솔직히 분위기 별로인 것 같다 라고 나올 건데 여자의 반응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너희는 바로 술게임 명분을 빌드업 해주면 되는데 이것도 간단해. 그냥 재미없는 것보다 재미있는 게 낫다, 즐겁지 않은 것보다 즐거운 게 낫다 라고 얘기해주면 끝이야. 예를 들어서 여자애들한테 솔직히 이왕 놀 거 재미없는 것보다 재미있는 게 좋지 않냐 혹은 즐겁지 않은 술자리보다 누가 봐도 화기애애한 술자리가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면 돼. 솔직히 어떤 사람이든 즐겁고 재밌는 걸 좋아하니까 답정너식으로 여자애들은 당연히 즐겁고 재미있는 게 좋다 라고 얘기할 거야. 미끼를 물어버렸지? 이제 시작이야 얘들아. 더 지릴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초반 빌드업을 하고 여자애들한테 분위기 띄울 겸 간단하게 신상 게임 하자 라고 말하면 돼. 여자들은 즐거운 게 좋다고 했고 신상 게임에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게임에 동참할 거야. 말만 신상 게임이지 기존에 있던 게임을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여자애들이 이게 무슨 신상 게임이야? 라고 하면 남자가 신상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게임하면 돼. 또 무지성으로 왕게임 하자 산 넘어 산 하자 라는 식으로 초반부터 키스방 분위기로 가려는 무지랭이는 없기를 바란다. 너희가 여자랑 단간을 뽑은 상태에서 술자리 게임을 할 때는 수위 높은 걸 바로 해도 되지만 형이 지금 예시를 들어주는 케이스는 여자 반응이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초반에는 수위가 낮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 술게임 하라고 했다고 바로 여자한테 혀부터 낼름거리면 왕게임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집행유예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리고 또 하나, 무지성 헌팅맨들은 프로게이머 빙의에서 어떻게든 여자를 이겨먹어서 꽐라 만들 생각부터 하는데 그러면 안 돼 얘들아. 형이 알려주는 내용은 대학교의 MT, 레크레이션용 술게임이 아니라 픽업적으로 섹슈얼 텐션을 올리면서 스킨십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설계된 개쩌는 스킬이야. 술게임 초반에는 무리한 스킨십보다는 은근슬쩍 섹슈얼 텐션을 만들면서 여자가 너희를 일단 남자로 볼 수 있도록 남녀 프레임을 만들어야 돼. 참고로 술게임에는 엄청 많은 종류가 있어. 그걸 형이 시간 관계상 유튜브에서는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술자리 게임 전부를 알고 싶으면 제네시스 커뮤니티 들어와서 왕자의 게임 게시글 읽어봐. 형은 오늘 딱 2개의 게임으로 너희가 모든 술자리에서 여자를 쉽게 꼬실 수 있는 개쩌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이것만 잘 체화해도 너희는 무조건 여자애들이랑 커플 분위기를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먼저 쉽고 빠르게 섹슈얼 텐션을 올릴 수 있는 최고의 술게임은 첫인상 이미지 게임이야. 인간이 가장 관심 있는 건 본인 첫인상이기 때문에 여자애들이 너희와의 술자리에 관심이 없더라도 첫인상 게임을 하면 무조건 여자애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어. 그리고 이 게임을 하면 여자애들이 너희에게 호감이 어느 정도 있는지까지도 파악할 수 있으니 개이득이야. 자, 첫인상 이미지 게임을 할 때는 무작정 의미 없는 질문을 던지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첫인상이 공부 제일 잘했을 것 같은 사람, 첫인상이 제일 성실할 것 같은 사람, 같은 추석 명절 작은아버지 같은 질문 던지면 바로 메가스터디 인강 하품 나온다고 얘들아. 질문에는 무조건 이성적인 주제를 넣어줘야 돼. 예를 들면 첫인상이 모태 솔로일 것 같은 사람, 첫인상이 이성한테 올인할 것 같은 사람, 첫인상이 이성한테 인기 많을 것 같은 사람, 첫인상이 스킨십 많이 해봤을 것 같은 사람 정도로 질문하면 돼. 첫인상 게임에서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여자애들이 선택당하면 기분 나쁠 만한 질문에는 여자들은 무조건 서로가 아닌 너랑 너의 친구 중 한 명을 선택한다는 거야. 여자들은 웬만하면 팀킬을 하지 않아. 그러면 너희는 반대로 너랑 친구 서로를 지목하면 무조건 너희 중 한 명이 걸리겠지? 그러면 셀프 흑기사로 소원을 획득해서 커플 분위기를 만들면 돼. 이게 고급스러운 방법이야 얘들아. 예를 들어 친구가 걸렸다면 내가 대신 먹어주면서 친구에 대한 소원권을 얻은 다음에 친구한테 내 소원은 네가 마음에 드는 이성한테 안주 먹여주는 거다 라는 식으로 커플 분위기를 빌드업하면 되는 거야. 실전에서 여자들은 이런 게임에서 자기들이 모양 빠지는 걸 회피하려고 하고 야한 게임 하면 마치 잘 모르는 척 유아기로 퇴행하기 때문에 너희가 벌칙과 벌주, 명분과 소원을 이용해서 자유자재로 상황을 이끌 수 있어야 돼. 더 개쩌는 팁을 줄게 얘들아. 반대로 여자가 들었을 때 기분 좋을 만한 질문을 할 때는 여자애들 중 수진이, 즉 제일 반응 없고 비협조적이고 못생긴 여자를 지목해서 수진이가 기분 좋아서라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면 돼. 예를 들어 첫인상이 가장 부티나고 고급스러운 사람을
질문하고 너희가 여자들 중 수진이를 지목하면 최소 수진이가 너희의 2표를 얻게 되겠지. 그리고 여자들도 이건 좋은 질문이라 서로를 지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여자들은 짠 게 아니기 때문에 너희를 각자 지목할 수 있어. 이러면 최소한 2대2로 비기거나 여자가 걸릴 가능성이 높지. 여자가 걸리면 너희가 또 수진이의 흑기사를 하거나, 너희가 걸리면 너희끼리 흑기사해서 소원은 무조건 너희가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야. 개쩔지? 이러면 수진이는 일단 자기가 고급져 보이기 때문에 기분이가 좋아져서 게임에 점점 흥미를 가질 거야. 수진이는 너희 둘 다 자기에게 관심이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더 재미있어 할 수밖에 없다고. 이게 개쩌는 거야. 실전 술 게임으로 이런 식의 여자의 심리를 꿰뚫어 보면서 빌드업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있으면 제발 데려와봐. 형은 픽업계 픽 과르디올라야. 이렇게 게임을 어느 정도 했으면 이제 너희들은 여자의 호감을 파악하고 팟을 정해야 돼. 너랑 친구가 서로 어떤 여자 옆에 앉을지 교통 정리해야겠지. 자, 이제부터는 이성적인 주제로 질문을 던지면 돼. 그리고 동시에 동성 지목 금지라는 조항을 추가하면 돼. 예를 들어서 이성한테 가장 인기 있을 것 같은 사람, 학창시절에 빼빼로 제일 많이 받았을 것 같은 사람, 이성한테 제일 잘해줄 것 같은 사람, 혹은 이성한테 제일 많이 차여봤을 것 같은 사람, 바람기 제일 많을 것 같은 사람, 이성한테 차단 제일 많이 당한 것 같은 사람 정도로 질문하면서 마지막에 무조건 이성만 찍어야 되고 동성 찍기 금지라고 단서를 붙이면 돼. 이제 여자들은 너희들 중 한 명을 지목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여자들 호감이 누구를 향하는지 알 수 있지. 이 정도까지 진행했으면 스티비 원더나 헬렌 켈러라도 어떤 여자가 너희를 마음에 들어하는지 보일 거야. 아직도 모르겠으면 좀 더 호감이 섞인 질문으로 주제를 바꾸면 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상형에 가장 가까운 사람, 썸 타보고 싶은 사람, 데이트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사람 정도로 질문해서 사랑의 스튜디오 작대기가 서로 일치하면 베스트 상황인 거야. 이땐 너희가 기분 좋게 술 따라주고 여자랑 같이 짠하면 돼. 그리고 이걸 명분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같이 앉자 라고 제시하고 남녀로 앉으면 되는 거야. 당연히 너희는 각자 마음에 드는 여자를 정해서 한 명만 계속 찍어야겠지. 여기에서 변수는 여자들의 선택이야. 예를 들어서 여자 2명이 동시에 너를 찍거나 반대로 둘 다 너의 친구를 찍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자 2명이 너를 찍을 경우에는 그 중에서 네가 더 마음에 드는 여자랑 플레이하면 되고, 만약 여자 2명이 너의 친구를 찍은 경우에는 다음 생에 존잘로 태어나길 바란다. 농담이고, 이제부터 존나 중요한 얘기를 형이 해줄 거니까 잘 들어. 대부분 이런 상황이 나오면 너희는 멘탈 존나 흔들려서 바로 성형외과 가서 아 씨발 내가 못생겨서 이래 라고 성형수술 받고도 똑같은 상황 마주하고 나서 픽업을 접게 될 거야. 일기장에 데스노트나 쓰겠지. 이런 경우에는 일단 절대 삐지면 안 돼. 대부분의 초보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표정이 음식물 쓰레기처럼 썩어 들어가서 삐지는데, 이러면 잘 돼가던 게임도 점점 산으로 가다가 거의 교통사고급으로 게임이 나가리 될 수 있으니까 무조건 위닝 멘탈리티로 쿨하게 웃어 넘기면서 그 족같은 분위기를 오히려 이전보다 더 즐겁게 빵 터트려야 돼. 그리고 이런 상황을 오히려 너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럴 땐 자연스럽게 나 집에 가야겠다, 앞으로 3시간 동안 울 생각인데 울다가 탈진하면 순천향대 응급실로 너희 셋이 손잡고 문병 와라 라는 식으로 빵 터트려주면 돼. 이전 영상의 유머랑 이어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콜백 유머를 사용하면 너의 높은 사회적 지능에 여자들은 무조건 웃게 돼 있어. 그러면서 앞으로 역 답정너 자학 개그 스타일로 게임하면 돼. 예를 들어, 아니 잠깐만, 근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게임이고 뭐고 나는 너희를 좋게 봤었는데 이제 다 틀렸다, 이제 나는 잘 될 수가 없다, 이미 금단의 영역처럼 이제 재수씨들이 됐기 때문에 나는 큰일 났다, 일부 다처제의 축의금은 얼마 드리면 되냐, 이미 테이블 밑으로 지금 셋이 손잡은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몰아가면 돼. 이러면 여자들은 반사적으로 아니 그런 건 아니다, 그냥 첫인상인데 왜 그러냐 라는 식으로 관계를 부정할 수 있고, 반대로 적극적인 여자는 우리 잘 어울리지 않냐 라는 식으로 나올 수 있어. 이러면 빌드업이 끝나는 거야 얘들아. 이제부터 집중해서 잘 들어라. 여자들이 너의 친구랑 커플을 인정하든 하지 않든 이제부터 바로 커플을 강제로 만들어줄 거야. 여자들이 너의 친구랑 커플을 인정하면 너는 바로 축하한다, 근데 사실 나는 애가 마음에 들었다, 지금 셋이 커플이라도 3대1로 앉으면 이건 헌법에 명시된 일부 일처제 위법이기 때문에 일단 CCTV 앞에서는 2대2로 앉자라고 말하면서 자리를 남녀 커플로 바꿔 앉으면 돼. 그러면서 니팟한테 나는 사실 아까부터 너랑 앉고 싶었다, 네가 내 친구를 지목하든 말든 너는 내가 수종하겠다, 네가 내 이상형이다 라는 식으로 영향받지 말고 급속 아리가또를 하는 게 핵심이야. 그러면 니팟이 황당해하면서 네 말을 믿지 않겠지만 너는 니팟한테 귓속말로 사실 누가 봐도 둘 중에 네가 더 이쁜데 네 친구가 약간 수진이 포지션이라 나랑 내 친구가 둘 더 관심 있는 척해서 기분 좋게 만들어주려고 한 거다, 오히려 이제 둘이 커플 됐으니 나는 개이득이다, 이제부터
이제부터는 내가 너랑 재밌게 술 마실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다 라는 식으로 말하면 돼. 그리고 내 친구가 첫인상은 더 좋을 수 있지만 막인상은 내가 더 좋을 수 있으니 끝까지 수종하겠다 나는 마음에 담아두는 편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극받아서 노력하는 편이니까 술자리 끝날 때 막인상 게임에서는 내가 너에게 지목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 라는 식으로 호감을 표현하면 돼. 네 팟이 친구를 찍었다고 해서 절대 삐지지 말고 이런 식으로 쿨하게 눈구렁이처럼 대처해야만 네가 나중에 네 팟한테 자유자재로 호감선언하면서 스킨십과 바운스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이런 게 개쩌는 거야 얘들아. 사실 형은 이런 게임하면 반대로 여자 2명한테 지목받는 편이라 이걸 응용하는데 형이 지목받으면 드디어 내 짝을 만났다. 이제부터 나 애랑 같이 앉아서 술 먹고 싶으니까 빨리 자리 바꿔 앉자. 내 친구는 첫인상보다 막인상이 좋은 편인데 내가 더 노력하지 않으면 술자리 끝날 때는 내 친구가 막인상 게임에서 역전할 수 있다. 그리고 내 친구도 수진이 너의 지목에 아예 신경 쓰지 않고 지금 한바구음 지으며 커플로 앉게 되는 것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을 정도로 쿨하지 않냐. 빨리 내 친구한테 아까 나를 지목한 건 안구 건조증 때문에 사람을 잘못 보고 지목한 거라고 말해줘라. 너희 둘이 잘 어울리니까 나중에 축의금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해주겠다 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친구가 삐질 틈도 없이 2대2 커플 분위기를 만든다고. 자, 이렇게 자리를 바꿨으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제일 좋아하고 기다려왔던 커플 게임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여자와 스킨십 할 수 있는 빌드업을 하면 돼. 너희가 키스방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이제 쓰면 된다 얘들아. 술게임 후반부에 활용할 두 번째 게임은 커플 이구동성이야. 이 게임은 이상형 월드컵처럼 상성 질문을 던져서 남자랑 여자가 동시에 대답한 뒤에 대답이 맞으면 넘어가고 틀리면 벌주를 먹는 게임이야. 이 게임은 너와 여자가 래포를 쌓으면서 동시에 커플이 되면 할 수 있는 것들을 상상하면서 너랑 여자가 실제 커플이 된 느낌을 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게임이야. 처음에는 노래방, 클럽, 소주, 맥주, 키스, 뽀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정도로 가볍게 시작하는 게 좋아. 예를 들어 너희 커플이 먼저 상대 커플한테 소주, 맥주 하나 둘 셋 이라고 하면 상대방 커플이 동시에 대답하는 식이야. 이 대답이 같으면 넘어가고 대답이 다르면 그 팀에서 알아서 벌주 한 잔을 마셔야 되는 거지. 여기서 한 가지 팁은 이 게임은 너무 빠르게 진행하다 보면 벌주를 많이 먹게 될 수도 있으니까 벌주를 약하게 하거나 다 같이 짠하면서 잠깐 쉬어가는 것도 좋아. 여기에서도 게임하면서 언청이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너랑 여자가 같은 대답을 했을 경우 이거 봐라 우리처럼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걸 좋아할지 상상도 못해서 틀릴 각오하고 있었는데 기분 좋다 정도로 칭찬해주거나 만약 답이 다를 경우에는 괜찮아 다를 수도 있지 내가 너를 몰라도 너무 몰랐다 라고 하거나 반대로 아니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 서운하다 정도로 여자를 놀려도 좋아.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면서 여자랑 커플로 게임하다 보면 서로 벌주 마시기 싫어서 없던 전후에도 생긴단 말이야 얘들아. 자, 이렇게 게임을 진행하면서 이제 섹슈얼한 주제로 질문만 바꾸면 돼. 예를 들어서 받는 것 해주는 것, 길이, 굵기, 상체, 하체, 야외, 실내 등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어. 여기에서 여자의 호들갑 지수에 따라 수위를 더 낮출 수도 높일 수도 있어야 돼. 다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섹슈얼한 주제로 게임하고 있다고 해서 여자를 가벼운 여자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상체, 하체라는 질문에 대답할 때 여자가 하체라고 한다면 오 하체니까 어디 한번? 이런 식으로 음흉한 미소 지으면 안 된다고. 이럴 때 아니 내 여자는 실속 있는 여자다. 상체보다 하체를 중요시하는 여자라 나랑 아주 잘 맞는다. 내 별명이 상체 불만족이다. 헬스장에서 스쿼트만 4시간 하고 행군하려고 일부러 해병대 캠프 온라인 예약해서 갔던 보람이 있다 라는 식으로 웃겨주면서 성적인 분위기와 유머러스한 분위기를 동시에 가져가면 돼. 이게 아주 좋은 분위기의 예시야. 너와 여자가 서로 성적으로 즐거운 분위기가 형성되면 그 뒤에는 바운스만 하면 된다고. 아니 너희가 보기에도 형이 이런 식으로 게임하면 안 넘어올 여자가 어디 있겠냐. 또 나는 마음을 보는 남자기 때문에 상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도 내 여자친구는 상체도 예뻐서 기분 좋다 라는 식으로 방어 기제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여자를 띄워주면 돼. 쉽지? 이건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에도 적용될 수 있으니까 너희 스스로 연구해봐. 이런 식으로 술게임 하면서 너희가 여자의 벌주를 대신 마셔주고 흑기사 서원으로 스킨십을 반복하면서 동시에 여자를 챙겨주는 수종의 모습을 보여주면 돼. 이 정도 상황이 오면 처음에 여자가 너희의 대화에 무반응으로 참여하지 않는 모습에서 커플 분위기가 되는 마법이 되는 거야 얘들아. 너희가 봐도 개쩔지 않냐. 서두에 형이 말했지만 이런 식의 술게임은 제네시스 커뮤니티에 왕자의 게임 컨텐츠에 200페이지도 넘게 수록되어 있어. 시간 관계상 전부 다뤄주기에 무리가 있고 오늘 형이 말해준 게임만 익혀도 너희의 뜨밤 확률은 떡상할 거야. 무지성 헌팅맨들이 왕게임하고 여자 술 먹일 생각할 때 너희는 섹슈얼하게 술게임 리드해서 바로 커플이 될 수 있으니까 개이득이지. 다만 픽업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여자가 곧 죽어도 술게임에 참여를 안 하거나 스킨십을 거부하는 등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려면 너희가 형 영상 정독해야 돼. 형은 이런 변수까지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영상인 술자리 게임 실전 예시에서 그 파해법도 다뤄줄 거야. 술 게임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제네시스 커뮤니티 가입하고 자료들 찾아봐라 얘들아. 얘들아 안녕. 법인 설립할 때 발기 설립하는 미남이 형이야. 오늘은 형이 실제로 헌팅 술집에서 어떻게 술 게임으로 원나잇 하는지 필드 레포트 썰을 풀어줄 거야. 저번 시간에 술자리 게임으로 원나잇 하는 원리와 이론을 설명해줬으니까 저번 영상 시청 못한 애들은 술 게임의 정석 영상 보고 오면 돼. 합석 이후에 형이 알려준 술자리 게임 스킬을 쓰면서 물 흐르듯이 홀딩이 진행되면 좋겠지만 항상 형이 얘기했듯이 픽업에는 변수가 많아서 물 흐르듯이 해야 되는데 왜 겨드랑이에서 물이 흐르지? 라는 생각하면서 또 털리고 돌아올 게 뻔하기 때문에 형이 이렇게 실전 예시를 다뤄주는 거야 얘들아. 자, 이번 필레는 형이 헌팅 술집에서 수강생을 데리고 코칭했던 에피소드야. 형은 빠르게 간간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어프로치로 여자 2명과 합석을 했지. 그리고 형 수강생까지도 자연스럽게 자리에 불렀는데 여기서부터 여자들의 표정이 바로 썩기 시작했어. 왜냐하면 형은 픽업 초고수라 여자애들을 빵빵 터트리면서 분위기를 조율할 수 있지만 수강생은 형에 비해 여자들한테 첫인상에서 호감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편이야. 이런 상황에서는 여자들은 당연히 형 수강생한테 먼저 말 걸지도 않고 표정은 곱등이 보는 표정으로 굳어서 아 좀 갔으면 좋겠는데 라는 침묵 시위를 하게 된다고. 이게 현실이라고 얘들아. 웬만큼 헌팅에 도 같은 사람이 아니라며 여자 눈치 보면서 쫄아서 아무 말도 못하거나 그 와중에 삐져서 구소련 냉전시대 기싸움 하면서 자리를 파토낸다고. 이런 상황에선 형이 뭐라고 했지? 여자의 반응이 없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않을 때는 술자리 게임으로 자리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려고 했잖아. 근데 여기에서 변수는 여자애들이 너희의 친구를 너무 마음에 안 들어해서 아예 겸상조차 안 하려는 초반 거부 반응이야. 이러면 술자리 게임을 제의하더라도 여자애들이 귓등으로도 안 듣고 없던 남친을 들먹일 수 있어.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우선 너희는 윙한테 초반 인사 예절 교육을 먼저 시켜놓는 게 좋아. 무슨 말이냐면 윙이 너가 잡아놓은 메이드에 합류할 때 무조건 여자한테 웃는 얼굴로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것부터 시키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소한 별로면 웃는 인상으로 착해 보이는 게 그나마 낫기 때문이야.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라는 속담도 우리 선조들이 조선시대 5일장에서 소머리국밥 먹으면서 2대2 메이드 할 때 웃으면서 합석하면 성공률이 올라가서 만들어진 속담이라고 얘들아. 그리고 우리는 술자리 게임으로 첫인상 이미지 게임을 할 거잖아. 그래서 웃는 인상이면 게임에서도 유리해. 근데 너희는 대부분 초반에 긴장해서 표정은 굳어있고 엉청이처럼 말 못할 게 뻔하기 때문에 웃기라도 해서 여자들이 아 이 남자 그래도 웃상이라 착해 보이긴 하네 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돼. 이병헌의 제페니스 춤사위처럼 억지로라도 웃어야 된다고 얘들아. 자, 형은 당연히 청학동 훈장님보다 엄격한 예절 교육을 시켜놓기 때문에 수강생은 자리에 오자마자 반갑게 웃으면서 90도 인사로 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라고 하면서 빛의 속도로 자리에 앉았지. 이것도 저번 영상에서 말해준 팁인데 여자 테이블에 바로 앉지 않고 잡상인처럼 서 있으면 여자가 아 근데 저희 온 지 얼마 안 돼서요 라는 핑계대는 시간을 벌어주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 무조건 바로 앉는 게 좋아. 이제 본격적으로 2대2로 플레이가 시작됐어. 당연히 여자들은 형 수강생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상태였고 당연히 수강생은 로봇 청소기처럼 대화 문턱에 박치기만 하고 있었어. 긴장했다는 거지. 자, 형은 웃어 수강생도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수강생을 띄워주기 시작했어. 예를 들어 솔직히 초반에는 내 이미지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내 친구를 더 좋게 보더라. 지금은 너희가 내 친구 예상보다 더 예쁘니까 긴장한 것 같은데 내 친구가 긴장 풀리면 나보다 훨씬 재밌다 정도로 얘기하면서 형 수강생한테는 친구야 너가 예쁘신 여성분들 앞에 놔두고 콧구멍만 벌렁거리고 있으면 어떡하느냐. 머릿속으로는 벌써 혼인신고하고 애 2명 낳아서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잘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은근슬쩍 수강생 커플을 묶어줬지. 그리고 형은 여자애들에게 아까 내 친구 첫인상 너무 좋지 않았냐 라는 질문을 던졌지. 이렇게 되면 여자는 당연히 응 첫인상 좋았어 라는 답밖에 할 수 없어. 여자는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착해 보이려는 심리가 있어서 일단 예의상이라도 이런 식의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고. 물론 칭찬거리가 없는 남자한테 의뢰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말 없는 여자를 일단 대화에 참여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야. 차근차근 여자를 대화에 유인해서 분위기를 띄우는 거라고. 개쩔지? 형이 초반에 인사 예절 교육을 미리 해놓으라는 게 이런 빌드업 때문이야 얘들아. 오자마자 긴장하고 표정 굳어서 오류난 로봇 청소기 되고 있으면 시알리스도 안 먹힌다고. 차라리 이럴 땐 여자애들한테 90도 인사라도 하는 게 훨씬 나아. 90도 인사하라고 했다고 신세계 이경영 장례식처럼 골드문 바이브로 하지 말고 신라호텔 웨이터처럼 부드럽게 해라 얘들아. 형은 이 첫인상 빌드업을 이용해서 우리가 너희를 재밌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줘서 너희가 약간 화가 난 것 같다. 너희가 분조장 오기 전에 내가 대학 MT 조장 스타일로 게임
리드 할 테니까 신상 게임 한번 하자 라고 얘기했고, 첫인상 얘기하니까 갑자기 각자 첫인상도 궁금하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첫인상 이미지 게임 하자고 했지. 여기에서 여자애들이 아니 이게 무슨 신상이야? 라고 따지면 남자가 신상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라고 얘기했다 얘들아. 첫인상 게임에서는 질문 빌드업이 중요한데 여자애들은 지금 형한테 어느 정도 관심은 있지만 수강생은 애초에 여자애들이 크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형이 수강생을 띄워주지 않으면 여자애들은 친구를 거들떠도 안 볼 확률이 높아. 그래서 일단 형 수강생 파트너 위주로 게임을 진행해야 돼. 예를 들어 기분 좋을 만한 첫인상 질문을 하고 무조건 형의 수강생 파트너를 번갈아서 찍으면서 이렇게라도 수강생 파트너가 기분 좋아서 게임과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덫을 놓는 거야. 그리고 완급조절로 기분 나쁠 만한 짓궂은 질문을 놓고 셀프로 나를 찍으면서 내가 스스로 벌주 한 잔 마시면서 분위기를 띄웠지. 예를 들어서 이성한테 가장 인기가 많을 것 같은 사람이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형과 형 수강생은 바로 수강생 팟인 수진이를 찍어주고 첫인상이 바람둥이일 것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형이 셀프로 스스로를 지목하면서 분위기를 띄웠지. 만약 여기에서 여자애들이 형이 아닌 수강생을 지목해서 수강생이 벌주를 마셔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너희가 흑기사를 자처해서 소원권을 따면 돼. 예를 들어 아 이거 봐라, 나는 내가 마시고 싶어서 나를 지목했는데 친구가 걸렸네. 친구야 내가 흑기사 해줄 테니까 내 소원 들어줘라 라고 수강생한테 얘기하고 벌주를 마셔준 뒤에 네가 잘 보이고 싶은 이성한테 안주 먹여줘라 정도로 소원권을 사용했지. 애초에 초보자들은 여자가 이쁘면 긴장해서 할 말도 못하게 되는데 형이 이렇게 소원 명분으로 떠먹여주면 대부분 마지 못하는 척 하게 되고 여자 입장에서도 딱히 거절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개이득이야. 그리고 기분 좋을 만한 질문을 수강생이나 수진이한테 몰아주다 보면 수진이 입장에서는 자기를 띄워주니까 기분 좋아지고 분위기가 좋아지면 형 수강생 입도 모터 풀리듯이 풀리게 되고, 그러면 여자애들 입장에서도 처음엔 형 수강생이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처음보다는 나아지고 있으니까 여자애들도 자연스럽게 형 수강생한테 먼저 질문을 던지거나 말을 걸면서 냉전 시대를 끝낼 수 있다고. 이런 흐름이 개쩌는 거야. 그리고 첫인상 게임을 하면서 여자들이 수강생을 지목하는지도 잘 봐줘야 돼. 만약 수강생이 특정 여자한테 지목을 받는다면 서서히 호감이 생기고 있다라는 징후니까 이런 것도 놓치지 말라고. 개꿀팁이지. 게임이 진행되면서 분위기는 점점 즐거운 분위기로 바뀌고 있었어. 그래서 형은 이제 누가 수강생에게 호감이 더 나오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성적인 주제로 질문을 던졌지. 왜냐하면 꼭 여자들 중에 더 별로인 수진이가 형의 수강생이랑 엮어진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자애들 호감이 어디로 향하는지 확실히 파악하고 팟을 정하는 게 좋다고. 그리고 형이 저번에 얘기했잖아, 공성 지목 금지 조항을 추가해야 된다고. 형은 여자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이제 더 재밌는 게임을 위해 옵션 추가하자. 이제는 셀프 지목, 공성 지목은 금지다. 질문에 무조건 이성만 지목해야 되고 지목 못하면 마셔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 대신 벌주는 약하게 타겠다라고 얘기했지. 여기서 중요한 팁은 벌주를 약하게 타는 건데 여자가 호감이 크지 않는 상태에서 벌주가 세면 애초에 동성 지목 금지 제한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야. 이 게임은 어떤 여자가 나한테 더 호감이 있는지 파악하고 자리를 남녀 커플로 앉을 것인지 파악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까지 신경 써야 돼. 그리고 벌주를 약하게 하면 너희가 여자들이 걸렸을 때 흑기사 해주기도 편해. 자, 이렇게 동성 지목 금지를 걸어놓고 마찬가지로 질문을 던졌지. 여기에선 대놓고 커플로 갈 수 있는 질문으로 들어가야 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썸 타보고 싶은 사람, 나중에 같이 한 잔 더 하고 싶은 사람 정도로 던지면 돼. 여기에서 만약 여자애들이 지목을 못하고 머뭇거리는 느낌이라면 아직은 너무 떨려서 내가 지목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우선 내가 한 잔 먹겠다라고 하고 셀프로 한 잔 마셔. 그리고 너희가 지목을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벌주 마셔야 되는데 내가 흑기사 해준 거다. 내 소원은 게임에 무조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다. 어차피 술자리 게임에서 재밌자고 하는 건데 결혼할 거냐? 너무 진지하게 생각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수강생한테 너는 이미 머릿속으로 결혼한 건 알지만 너무 티내지 마라 라는 식의 콜백 유머를 쓰면서 다시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어. 형이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런 식의 대놓고 호감을 끌어내는 질문을 하면 여자애들 성향에 따라 호감을 표현하면 모양 빠진다고 생각하고 관심 없는 척 하는 여자애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형이 조율해주는 편이야. 여자애들이 극도로 소심해서 지목을 못할 것 같으면 모양새 빠지지 않게 질문에 그럴듯한 부인권을 주는 게 좋아. 예를 들어 무인도라면 이 세상에 종말이 와서 남자가 우리 둘밖에 없다면 진짜 어쩔 수 없이 우리 둘 중에 골라야 한다면 이라는 단서를 붙여서 여자가 어쩔 수 없이 찍는다라는 프레임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아. 이런 걸 알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 얘들아. 이런 게 실전 경험이라고. 여기에서 만약에 수강생을 찍어주는 여자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엮어주면 되는데 당연히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얘들아. 오히려 여자 두 명이 형을 찍는 상황이 나왔고 그래서 형이 직접 교통정리를 해줬어. 너희는 이런 경우 그냥 너희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한 명을 찍으면서 커플 분위기로 가면 되는데 형은 코칭이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단가를
단간이 덜 나오고 수강생이 어려워할 만한 여자를 찍어서 일부러 그 여자랑 커플이 되고 상대적으로 반응이 좋고 단간인 여자를 수강생이랑 엮어줬어. 이래서 형이 월드클래스인 거야 얘들아. 너희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마음에 드는 여자 지목하면 돼. 네 친구는 형 채널 안 보고 방구석 유튜브 헌팅 채널 구독한 죄로 좀 당해봐야 되겠지. 자, 형은 이 상황에서 수강생과 엮어주려는 여자애한테 이렇게 얘기했지. 지금 내 친구가 너를 계속 선택하는 거 누가 봐도 너한테 호감이 있어서다. 그래도 애가 너한테 잘 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 같은데 알고 보면 더 괜찮은 애니까 너한테 잘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얼마나 좋았으면 처음 보자마자 머릿속으로 너와 가정을 이뤘겠느냐. 만약 너가 내 친구가 마음에 안 들면 그건 전적으로 내 친구 탓이지만 그러면 너는 앞으로 20년 뒤에 아 그때 헌팅 포차에서 만난 90도 인사 청학동 남자 나쁘지 않았는데 라고 다른 남자랑 결혼한 걸 후회하면서 갑자기 생각날 수가 있다. 일단 둘이 잘 어울리니까 내가 공증 서겠다 라는 식으로 여자애를 웃겨주면서 동시에 형 수강생이랑 둘이 커플 분위기로 자연스럽게 몰고 갔어. 그러면서 동시에 형 파댁에도 관심을 주면서 자리를 바꿨지.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자라 너 친구한테 잘 보여야 된다. 자리 바꿔서 내가 네 친구를 힐하러 모실 수 있게 해달라. 나중에 넷이 잘 돼서 더블 데이트로 에버랜드에 추러스랑 구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라고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바꿨어. 여기에서는 여자의 방어 기제 때문에 자리 바꿔서 뭐 할 건데? 라는 C테스트가 나올 수도 있어. 이럴 땐 너희가 주눅 들지 말고 오히려 당돌하면서 떳떳하다는 느낌으로 대처하면 돼. 아니 잘 보이고 싶어서 그렇다. 지하철 옆자리에 앉는 할아버지한테 옆자리에 왜 앉으세요? 라고 하지는 않지 않냐. 정월 대보름에 모르는 사람과도 코드 까먹으면서 손잡고 강강수월래 하는데 우리는 심지어 아는 사이인데 기회를 달라 라고 하면 돼. 그리고 거부 반응 보이는 여자를 가마꾼 빙의해서 에스코트 하면서 옮겨주면 여자들은 못 이기는 척 일어나서 옮기게 돼 있어. 항상 중요한 건 여자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돼. 자, 이렇게 남녀끼리 앉은 상태가 됐는데 중요한 건 이미 여자 둘이 형한테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형의 팟이 못된 여자는 강제로 수진이가 된다는 거야.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자는 상황에 따라서 단간이 될 수 있고 수진이가 될 수도 있다고 얘들아. 미남 슈타인 형의 상대성 수진이 이론 꼭 기억해라. 형은 이런 부분까지 미리 예상해서 수강생을 DHV에 해주는 빌드업을 했기 때문에 수진력이 크진 않았어. 여기에서 형은 수진이가 행패를 부리기 전에 같이 앉은 기념으로 짠 하자고 제안하면서 술을 연거푸 들이키고 바로 커플 이구동성 하자고 얘기했어. 일반적인 남자들은 이렇게 앉았으니까 왕게임이나 산 넘어 산 하자고 제의할 텐데 이러면 여자애들 입장에서는 아니나 다를까 또 스킨십 게임하게 생겼네 라는 생각하면서 게임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 그래서 오히려 너희는 커플 이구동성이라는 게임이라는 포장지로 실제로는 스킨십 게임을 하는 거야. 이런 게 개쩌는 거야. 여자애들이 커플 이구동성이 뭐야? 라고 얘기했는데 게임 룰도 설명해줄 필요가 없어. 만약 너희도 몰라서 지금 머리를 긁적거리고 있으면 형은 진짜 화가 난다. 이전 영상 제발 복습 좀 하고 와.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형은 모르면 마시면서 배워야 된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바로 소주 맥주 하나 둘 셋을 외쳤지. 여기에서 게임을 모르는 여자애들은 어버버 하게 되는데 형 수강생 팟도 마찬가지로 어버버 하다가 대답 타이밍을 놓치고 바로 벌주를 마시는 상황이 됐지. 형은 수강생한테 눈치를 줬고 수강생은 아 그럼 내가 당연히 마셔줘야지 라고 하면서 벌주를 원샷했어. 이건 팀플이기 때문에 수강생 팟이 틀리면 수강생이 마셔주는 자연스러운 상황이 나온다고. 지는 팀이 알아서 먹으면 되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수강생이 자연스럽게 흑기사 소원권을 파트너한테 따게 되고 이걸 이용해서 스킨십을 자유자재로 하는 거야. 이런 명분으로 스킨십 하는 게 왕게임이나 산 넘어 산 따위보다 여자한테 어쩔 수 없는 명분을 주기 때문에 고급인 거야. 그리고 형은 이거 봐라. 애가 얼마나 너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느냐. 다른 남자였으면 진작에 너 마시는 거 견눈질로 훔쳐만 보고 있었을 건데 얘 머릿속에서는 이미 둘째까지 나왔고 셋째 임신 중이라 술 못 마시게 하는 농담이고 내 친구처럼 이렇게 자상한 남자는 쉽게 찾을 수 없다. 빨리 유레카 신바다를 외쳐라 라는 식으로 커플 분위기를 형성시켰지. 자, 일단 수강생 커플은 게임에 졌으니까 약이 오를 거 아니야. 이기고 싶겠지. 이땐 게임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도발을 시켜야 돼. 형은 수강생 커플한테 너희가 아무리 질문을 던져도 우리는 너무 잘 맞기 때문에 질 수가 없다 라고 얘기했어. 이게 또 하나의 팁인 게 실제로 서로 똑같은 답을 말해서 넘어가면 우리는 잘 맞아서 이긴 거 이라는 래퍼가 형성되고 만약에 답이 틀리더라도 말하자마자 바로 져버리는 그 상황이 개웃기기 때문에 분위기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얘들아. 너희가 방구석에서 봐도 분위기가 존나 화기애애할 거 아니야. 게임에서 지더라도 너희는 최수종 빙의해서 내가 널 잘 몰라서 미안하다 이제부터 다이어리에 적어놓겠다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르냐 서운하다 라고 장난을 치거나 너가 그걸 고를 줄 알았는데 나도 내 소신을 지키고 싶었다 라고 하면서 소신난 컨셉으로 내가 이렇게 소신 있으니까 절대 바람피지 않고 잘하겠다 라는 식으로 연인 분위기로
넘어가도 돼. 뭘 해도 형 손아귀에 다 있다고 얘들아. 자, 이런 식으로 커플 게임이 진행되며 래퍼는 자연스럽게 쌓이면서 즐거운 분위기는 계속 유지되겠지. 여기에서는 이제 수위를 올려야 될 것 아니야 얘들아. 대놓고 여자애들한테 우리 수위 높여서 할까?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 하면서 그냥 너희가 자연스럽게 수위를 높이기만 하면 돼. 형은 이럴 때 길이 굵기, 받는 것 해주는 것 등 저번 영상에서 얘기해줬던 단어들을 쓰는데 이때 갑자기 수위를 올리게 되면 상대방 커플이 당황해서 대답을 못하게 될 경우가 많아. 이럴 때 어차피 게임이기 때문에 너희가 대답을 못해서 진 거니까 빨리 벌주 먹어야 된다 라고 하면 벌주에 한눈이 팔리기 때문에 수위를 높인 걸 신경을 못 써. 이런 게 실전에서 써먹는 거라고 얘들아. 무지성 헌팅맨들은 그저 술게임으로 여자 술 많이 먹여서 스킨십 해보려고 하는데 항상 자연스러운 게 중요한 거야. 여자한테 수위 높은 게임 좀 하려고 허락 받으려고 하면 갑자기 유아기로 퇴행해서 모르는 척 하거나 수녀 빙의한다고 얘들아. 그걸 설득하려고 여자랑 100분 토론하면 컨저링 수녀 발락되니까 조심해라. 형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섹슈얼한 주제로 술게임을 진행하면서 서로 답이 같을 땐 형팟이나 수강생 커플을 최대한 칭찬해주면서 엮어주고 답이 틀렸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수종해주거나 동시에 여자를 섹슈얼하게 놀려주면서 분위기를 이끌어갔어. 섹슈얼하게 놀리는 걸 티징이라고 하는데 이건 형이 추후에 따로 다뤄줄게. 이렇게 게임하면서 형은 자연스럽게 질문으로 성적인 텐션을 올리고 술을 대신 마셔주는 흑기사를 하면서 명분으로 팔짱 허그 뽀뽀 키스 순으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진행했어. 같은 방식으로 수강생 커플도 키스하게 만들고 나서 술집에서 만난 가벼운 커플이 아니라 처음에는 삐걱거렸지만 결국 잘 어울리는 커플로 엮어준 다음 각자 바운스하고 동반으로 스무스하게 뜨밤을 보냈어. 얘들아, 픽업은 너희가 모르는 변수들이 훨씬 더 많아. 이런 변수는 방구석에서 머리로 생각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실전에서 개같이 굴러보면서 경험이 많아져야 통제가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형 영상만 보고 집에 있지 말고 무조건 나가서 경험을 쌓아봐. 그래야 세수 때야 괜찮은 여자들이 네 주변에 생길 거라고. 다음 영상은 헌팅 술집에서 홀딩한 여자를 어떻게 바운스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뤄줄 거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존버하고 있어. 얘들아 안녕. 강북구 수유동에서 여자애들 모유 수유 시키는 미남이 형이야. 오늘은 헌팅 술집에서 홀딩한 여자를 어떻게 바운스 하는지에 대해서 다뤄줄 거야. 저번 시간에 여자애들과 합석 후 술자리 게임을 활용해서 빠르게 스킨십 한 뒤에 커플 분위기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줬어. 영상 시청 못한 애들은 원나잇용 술자리 게임의 비밀 보고 오면 돼. 너희가 오늘 영상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 이유는 미남이 형 술게임으로 커플 분위기는 만들었는데 모텔은 어떻게 가요? 라고 물어볼 게 뻔하기 때문이야. 얘들아, 술게임에서 스킨십만 한다고 여자가 오빠 이제 모텔 가자 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자연스럽게 여자를 리드해서 모텔로 가야 돼. 이게 바운스의 핵심이야. 형이 매번 얘기하지만 항상 여자들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믿으라고 했잖아. 너희가 바운스를 시도하면 여자들은 일단 쉬워 보이기 싫어서 무지성 거절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갑자기 김건모 핑계를 대면서 미안해요를 시전한다고 얘들아. 그러면 너희는 항상 여자의 거절에 대해서 이유를 찾으려고 할 거야.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멘트가 뭐였을까? 라고 생각할 텐데 다 씨알리지도 안 먹히는 생각이야. 멘트는 거들 뿐이야. 오늘 형이 알려준 개쩌는 스킬은 멘트가 아니라 여자의 행동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네가 이걸 알아야 자연스럽게 뜨밤을 보낼 수 있다고. 우선 너희가 바운스를 할 타이밍에 어떤 식으로든 앉은 자리에서 앉은뱅이 제안을 하게 될 거야. 같이 있고 싶다? 나가서 한 잔 더 하고 싶다? 다른 남자랑 더 놀고 싶어? 등 너희는 술집에서 개수작을 부리면서 야부리를 털겠지. 애초에 이런 말 한다고 해서 여자가 무조건 오케이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바운스는 여자의 거절을 끌어내서 그걸 해소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야. 생각해봐. 네가 나가서 둘이 같이 있자는 식으로 말하면 여자들은 무조건 거부를 할 거야. 대부분 초보자들은 여자가 핑계를 대면 바로 그 자리에서 설득하려고 100분 토론 모드로 들어갈 텐데 이러면 안 돼 얘들아. 여자가 어떤 핑계를 대던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는 일단 일어서서 여자애들을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걸 생각해야 돼. 일단 술집 안에서 쇼부 보려고 하지 말고 같이 나와서 다른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면서 야부리를 털어야 돼. 너희는 여자를 술집에서 나오게만 만들면 된다고. 예를 들면 이제 여기보다 훨씬 재밌는 데로 2차 가자. 지금까지 누추한 곳에서 고생 많이 했다. 이제 여기보다 훨씬 분위기 좋은 데서 놀자 정도로 얘기하고 일단 술집에서 나오라고. 여기에 개쩌는 팁이 숨겨져 있는데 여자애들이 술을 잘 먹는 타입이라 더 먹고 싶어하는 주당이라면 당연히 2차에 응할 거고 여자애들이 술을 못 먹는 타입이라 슬슬 술자리가 지루해지는 잼민이라면 장소가 바뀌는 상황을 오히려 흥미로워할 수 있어서 역시 2차에 응할 거야. 한 자리에서 오래 있으면 텐션이 죽고 지루해질 수 있으니 일단 술집에서 나오면 분위기가 환기되기 때문에 나와서 이동해야 돼. 괜히 술집 안에서 같이 인내 만에 이런 100분 토론하면 나와서 여자애들의 경계심만 높아지기 때문에 굳이 그런 말 할 필요 없는 거야. 만약 여자애들이 너희가 심노잼이고 집에 가고
도망가고 싶은 상황이라면 나오자마자 빛의 속도로 택시 불러서 도망갈 건데, 이건 바운스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미드게임이 병신인 거야. 너희가 얼마나 노잼이며 나오자마자 도망가고 싶겠니? 이런 상황이라면 바운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형이 이전에 올려준 영상들 돌려보면서 형처럼 야부리를 재미있게 잘 털면서 세계 최고의 보물리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라 얘들아. 여자애들이 곧 죽어도 안 나간다고 하면 여자애들은 아직까지 너희랑 놀 확신이 없는 거고, 헌팅 술집에서 다른 남자의 추파를 더 기다려보고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홀딩을 더 하면서 바운스 타이밍을 다시 노리면 돼. 형이 알려준 대로 미드게임을 했으며 너희가 나가서 한 잔 더 하자라고 했을 때 여자애들은 무조건 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전에 형이 올려준 미드게임 영상들 반복해서 봐라 얘들아. 자, 여자랑 같이 나왔으면 너희가 가야 될 곳은 모텔 혹은 자취방이겠지. 여기에서 절대 여자한테 어디 갈 건지 얘기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이건 여자의 허락을 구하는 행위이면서 여자의 ASD, 즉 쉬운 여자 방어 해로 때문에 너희가 모텔 가자 우리 집 가자 이러면 이모병 표정 나오면서 개지랄 할 게 뻔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냥 잠자코 나가서 2차 가자만 하고 이끌면 된다고.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라운지바, 노래방, 다른 술집 등 2차로 이동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아, 다른데 좋은데 가나보다 라는 정도로 생각한다고. 일단 너희가 계산을 하고 다 같이 술집 밖으로 나왔다면 너희는 바로 앱으로 택시를 불러야 돼. 여기에서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일반 택시가 잘 잡히는 날도 있지만 무지성 호출 거부를 하는 기사들이 있을 때 금액을 올려서 빨리 잡히는 걸 부르는 걸 추천한다. 돈 몇 푼 아끼려다가 길바닥에서 택시 잡고 있으면 그것만큼 텐션 떨어지는 게 없어. 택시를 호출할 때 당연히 목적지는 너희 자취방이나 모텔촌 근처의 술집이야. 쉽게 말해서 너희 자취방 근처나 가까운 모텔촌으로 가라고 얘들아. 모텔촌은 여자보다 너희가 더 잘하는 동네여야 돼. 이렇게 너희가 여자보다 더 잘하는 장소로 가게 되면 너희가 자연스럽게 리드를 할 수 있고, 여자는 잘 모르는 동네니까 너희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돼. 택시 타고 너희가 리드할 수 있는 장소로만 넘어가면 끝이야. 간단하지? 택시는 앱으로 부를 거니까 너희가 잘하는 모텔촌 근처 음식점 아무데나 찍으면 굳이 택시 타서 아저씨 모텔촌이요 라고 말 안 해도 된다고. 만약 너희가 놀던 술집 근처에 모텔이 있더라도 다른 장소의 모텔촌으로 택시 타고 옮기는 게 좋아. 왜냐하면 그래야 너희가 여자 무리를 찢을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택시를 무조건 2대 불러야 된다는 거야 얘들아. 돋보기 안경 가져와서 눈 크게 뜨고 빨리 메모해라.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여자애들이 같은 택시 타고 집 가는 상황만 막으면 바운스의 반은 성공이야. 실제로 실전에서 대부분 세대는 상황이 여자애들 중 한 명이 택시 불러서 여자 둘이 같이 가야 된다는 개소리를 시전하면서 도망가는 상황이 최악이야. 일단 너희는 니팍과 수진이가 절대 한 택시에 타지 못하게 해야 돼. 이러면 절반은 성공인 거야 얘들아. 너희가 택시를 잡는다는 의미는 너와 너의 친구가 각각 따로 택시를 잡아서 각자의 여자와 택시를 타고 찢어지는 것에 그 의미가 있어. 또 단체 관광버스 야유회처럼 택시 하나 불러서 넷이 낑겨 타고 갈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라 제발. 자, 정리하면 헌팅 술집에서 커플 분위기가 되면 일단 다른 데서 2차 가자고 말한 뒤에 나와서 택시 2대를 잡고 너랑 너의 친구가 각각 커플끼리 따로 택시를 타고 집이나 모텔촌으로 가면 되는 거야. 자, 이럴 때 나올 수 있는 여자의 반응과 그 반응을 어떻게 통제해야 되는지 알려줄게. 일단 너희가 이걸 할 때 크게 2가지의 심신미야가 언청이 고비를 맞게 될 거야. 첫째는 여자애들이 오빠 그냥 여기 근처에서 먹자, 뭘 택시를 타? 어디 가려고 그래? 라는 반응이야. 두 번째는 택시 같이 타고 가면 되지 뭐하러 2대나 불러? 나 친구랑 같이 타고 가고 싶은데? 라는 반응이야. 어떠냐 얘들아. 듣기만 해도 너희의 오금이 저리고 바로 도라르방 언청이 보도 돼서 코만 벌렁거리면서 겨드랑이에 폭포수가 터질 것 같지? 형은 방구석 여대 유튜버랑 달라 얘들아. 수천 번 실전에서 바운스를 해보고 느낀 거, 이런 반응을 통제하면 런이 나오고 통제 못하면 새라는 거야. 백날 말로 떠들어봐야 여자애들의 이런 메두사급 반격기 대처 못하면 그 자리에서 돌덩이 돼서 헌팅 미아된다고 얘들아. 자, 형이 이런 반응에 대한 대처법을 아주 쉽게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 일단 나와서 택시를 부르는데 여자애들이 오빠 어디 가려고 택시를 불러? 라는 식으로 독립운동가 빙의해서 목적지를 추궁하면 여기는 맛집이 없다. 오빠 별명이 맛 칼럼리스트 황교익이다. 일단 캐치테이블 맛집 가서 한 잔 더 하자. 내 여자가 싸구려 안주 먹고 위험 걸리면 남자친구인 내가 뭐가 되냐? 오빠가 아는데 맛집이다 라고 둘러대면 돼. 만약 여자가 나 아무거나 잘 먹어 라는 식으로 말하면 여기서 한 블럭만 더 가면 분위기 좋은 라운지바 있다, 시설 좋고 일진들이 출몰 안 하는 쾌적한 노래방이 있다 라는 식으로 말하면 돼 얘들아. 여기에서 핵심은 그냥 애둘러서 일단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데 있어. 우리는 일단 모텔촌으로 이동할 거니까 대충 둘러대면서 더 좋고 맛있는 동네로 이동하자 라는 식의 뉘앙스로 택시를 타는 게 핵심이야. 그리고 두 번째 저항인 아니 근데 왜 택시를 2대나 불러? 라는 식의 환경단
단체 NGO 빙의해서 지랄 떨며 넷이서 택시 하나 타고 이동하며 택시 기사님들은 뭐 먹고 사냐. 내 여자가 낑겨 타는 건 아침 출근하는 만원 버스 지하철이면 충분하다. 잠깐이라도 편하게 이동하면서 친구들 없을 때 단둘이 수종하고 싶다. 이 핑계로라도 너랑 둘이 드라이브 하고 싶다 라는 식으로 야부리 털면 돼. 이건 네 친구도 수진이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좋아. 너랑 네 팟이 오붓하게 택시 타려는데 네 친구 팟인 수진이가 방해하며 분위기 이상해지니까 네 친구한테도 형 영상 강제 시청시키면서 합을 맞추란 말이야. 여자애들 입장에서는 서로 쉬운 여자 되기 싫어서 눈치를 보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남자인 너희들이 리드해서 여자애들이 마지못해 따로 택시를 타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베스트야. 여자한테 묻거나 선택권을 주지 말고 이런 식으로 너희가 뻔뻔하면서 능글맞게 택시 두 대를 부르면 돼. 그리고 무조건 택시 한 대가 먼저 올 건데 그러면 바로 너의 친구와 수진이를 택시 안에 밀어넣은 다음에 친구야 거길로 와 라는 모호한 말을 남기고 택시를 출발시키면 끝난다고 얘들아. 이렇게 택시 두 대에 각자 파트너와 커플로 타게 되면 바운스의 80%는 끝난 거야. 이렇게 되면 너희는 무조건 유리해져. 이제 택시 안에서 야부리 털어서 모텔로 갈 건데 여자는 당연히 우리 지금 어디 가냐라는 식의 인간 내비게이션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수습을 해야겠지. 이제 너희는 택시 안에서 쇼부 보면 돼. 어차피 너희는 지금 모텔촌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택시 안에서 빠삐용 쇼생크 탈출하지 않는 이상 일단 어찌됐건 모텔촌에 도착하게 될 거니까 여유를 가져. 그리고 수진이랑 네 친구가 없는 1대1 상황에서 쇼부를 보는 게 네 팟이 수진이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서 너랑 둘이 말 맞추기도 쉬워져. 이런 게 개쩔은 실전 스킬이야 얘들아. 물론 너희는 미남이 형 맛집 간다고 했는데 모텔 간다고 하면 거짓말 아니에요? 라는 고구마 장수 같은 답답한 소리 할 거 형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수습하는지도 자세히 알려줄 테니 걱정하지 마. 자, 너희가 택시 안에서 그리고 하차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어. 일단 택시 안에서는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여자한테 진심 어필만 하면 돼. 실제로 네가 그 여자를 얼마나 마음에 들어하는지 존나게 조지면 된다고. 절대 딴소리 하지 말고 택시 타고 가는 도중에 진심 어필을 때려 박아야 돼.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봐. 네가 그냥 바로 택시에서 내려서 여자를 이끌고 모텔로 돌진하면 아, 이 새끼 나를 쉽게 보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바로 빠삐용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일단 진심 선언으로 밑밥을 깔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역지사지 언급만 기억하면 돼. 즉 여자가 거부할 수 있는 ASD, 즉 쉬운 여자 방어 심리를 네가 언급해서 해소해주면 돼. 일단 진심 어필을 예를 들면 아까 나는 내 친구랑 네 친구랑 잘 되게 해주려고 노력했다. 나는 원래 술집에서 이런 식으로 놀게 되면 그냥 별 생각 없이 대충 놀고 그 자리만 즐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근데 너는 진짜 마음에 들어서 처음 볼 때부터 가벼운 헌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내 친구랑 네 친구가 잘 안 되면 우리 사이를 방해할까봐 노심초사했다. 그리고 넷이 놀다가 나중에는 너랑 단둘이 술 먹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네가 마음에 들었다. 내가 실없는 소리도 많이 했지만 분위기 띄우려고 가벼운 모습 보인 거고 너랑 둘이 있으니까 너무 떨리고 좋다. 네 친구가 들으면 나를 팔불출이라고 욕할까봐 택시 타고 말하려고 기다린 거다. 나는 너한테 호감이 있고 그 호감을 망치고 싶지 않다라는 식으로 진중하게 말해주면 돼. 그리고 역지사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를 들어 너는 여자니까 내가 처음에 만났는데 좋다고 하면 아, 이 새끼 원나잇 하려는 양아치구나 나는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오히려 그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다. 너한테 잘 보이고 싶은데 동시에 남자답고도 싶다. 나는 네가 좋으니까 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네가 싫어하는 거 절대 안 할 거다. 내 입장에서는 너한테 점수를 따고 싶지 잃고 싶지는 않다. 그렇다고 내가 선비처럼 눈치만 보고 있으면 순수해 보일 수 있어도 남자로 보일 수는 없으니 리드는 하겠다. 내가 너한테 잘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은 진심이니까 너도 나를 믿어달라. 선 넘는 짓은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말해주면 돼. 이건 너희가 여자를 성적으로 리드하면서 동시에 여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는 걸 전달하는 고급 스킬이야. 이런 멘트는 돈 주고도 못 배우는 거야 얘들아. 도대체 이런 걸 알려주는 유튜버가 어디 있냐. 있으면 제발 데려와봐. 아니 왜 구독자가 안 늘어나냐고. 택시 안에서는 너희가 진심 선언과 ASD 해소를 해주는 동시에 여자를 손잡고 어깨동무 하면서 술집에서 커플 분위기를 만들었던 그 느낌을 더 강화하면 돼. 이러면 게임이 90% 이상 끝난 거야 얘들아. 그리고 나서 택시에서 하차하고 여자애들한테 해야 될 말은 딱 하나야. 오늘은 더 이상 친구랑 같이 놀고 싶지 않다. 너랑 둘이 놀고 싶다 라고 말하면 돼. 그리고 너희는 같이 있을 공간으로 손잡고 이끌기만 하면 돼. 그게 너희 자취방이라든지 모텔이든지 상관없어. 어차피 여기에서 거부 반응이 나오더라도 형이 다 수습할 수 있는 스킬을 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일단 너희가 택시 안에서 진심 어필과 ASD 해소를 잘했다면 여자는 크게 거부하지 않고 알면서도 속아주는 느낌으로 너희 집이다 모텔로 따라올 거야. 하지만 여자가 귀화한 지 얼마 안 돼서 말귀를 못 알아먹거나 호들갑 지수가 높거나 너희가 긴장해서 언청이 모드로 형이 시킨 대로 못했다면 여자는 당연히 오빠 나 쉬운 여자 아니야. 우리 근데 어디 가는 거야? 등 거부 반응을 보이겠지? 이런 거부 반응에 일일이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따라오면 된다. 기대
기대해도 좋다, 실망시키지 않겠다 정도로 얘기하고 이끌면 돼. 그러면 여자애들은 대부분 따라오게 될 거야. 이미 술집에서 커플 분위기로 스킨십을 했고 너희가 원하는 장소까지 따라왔으니까 막판에 리드할 때 따라올 확률은 상당히 높아. 다만 마지막 관문인 집 앞이나 모텔 입구에 도착했을 때 여자의 거부 반응이 커질 수는 있어. 이건 여자가 너희를 좋아하더라도 이 남자한테 쉬워 보이면 안 된다라는 방어 기제 때문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반응이야. 여기에서 너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역호들갑이야. 무슨 말이냐면 여자가 집이나 모텔로 들어간다는 건 뜨밤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거부 반응이 더 심해질 수 있는데 여기에서 너희가 같이 있는 걸 설득하려고 100분 토론하게 되면 여자는 반대 논리를 강화하게 돼. 그래서 너희는 오히려 감정적으로 나랑 같이 있을 때 아무 짓도 하지 말라는 역호들갑을 떨면서 집이나 모텔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개쩔지? 자, 일단 여자랑 집이나 모텔 입구에 도착하면 여자가 거부 반응이 나올 건데 이때 바로 장인어른에게 억울해서 따지는 박영규식 역호들갑을 시전하면 돼. 예를 들어서 아니 설마 지금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냐, 난 그런 사람 아니다, 아무 짓도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지금 네가 이상한 생각해서 나 어떻게 할 생각하지 마라, 나 쉬운 남자 아니다 등 오히려 너희가 억울하다는 느낌으로 아니 장인어른도 왜 그러세요 느낌의 박영규 바이브를 쓰면 된다고. 너희는 아니 나는 절대 그런 거 안 할 건데 왜 그러느냐 라는 뉘앙스로 얘기만 해주면 되고 이때 너희는 뻔뻔하게 어리둥절하면서 억울한 박영규 바이브로 하는 게 좋아. 이렇게 되면 여자 입장에서는 너희가 호들갑 떨면서 억울해하기 때문에 어이가 없어서 실소를 터뜨릴 수 있고 실제로 이 남자가 진짜 안 할 수도 있겠네, 어디 한번 믿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속아주는 척 같은 공간에 입성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네가 오히려 호들갑을 강하게 떨면서 나는 쉬운 남자가 아닌데 왜 쉽게 보냐는 식의 역 ASD를 시전하면 여자는 자기를 쉬운 여자로 본다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게 돼. 이러면 짜고 치는 고스톱 느낌으로 서로 알 거다 알지만 표면적으로는 서로 그런 걸 원해서 가는 게 아니다 라는 명분을 완성할 수 있어. 이건 엄청난 고급 스킬이라 이해가 될 때까지 형 영상 계속 돌려봐라. 그리고 ASD에 대한 개념이 없는 초보자라면 제네시스 커뮤니티 들어와서 검색창에 ASD를 검색해서 트레이너들이 쓴 ASD 관련 칼럼 정독해봐. 개쩔은 내용이 많으니까 무조건 개이득이야. 정리하면 택시 안에서는 진심 어필이랑 ASD 해소를 해주고 하차한 뒤에 바로 다이렉트하게 집이나 모텔로 손잡고 이끌면서 입구에서는 역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쉬운 남자 아니니까 절대 이상한 짓 하면 안 된다라는 뉘앙스로 대처하면 돼. 자, 그리고 역 호들갑 이후에 다시 진심 어필 반복하면 돼. 예를 들어서 나는 너가 정말 좋으니까 너가 싫어하는 건 하고 싶지 않다, 혹은 나는 너한테 잘 보이고 싶으니까 같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얘기하면서 모텔로 이끌면 돼. 그리고 동시에 들어가서 맥주에 엽기 떡볶이 시켜 먹자 라는 식으로 말 돌리면서 입성하면 되는 거야. 이때도 모텔 앞에서 서서 읍소하지 말고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연인처럼 대화해야 되는 게 핵심이야. 이렇게 대처하면 여자 입장에서는 거부할 명분이 없어져. 너희가 여자의 무기인 뜨밤에 대한 방어 기제를 먼저 해소하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못을 박았잖아. 그렇다고 진짜 안 한다고 얘기했다고 같이 모텔 들어가서 새우가게 맥주만 처먹지 말고 뜨밤을 보내야겠지? 이건 형이 나중에 모텔 안에서 섹스까지 가는 LMR 파트에서 다뤄줄 테니까 존버하고 있어. 바운스 파트에서는 너희가 여자와 집이나 모텔로 입성하는 것만 성공하면 되는 거야. 여기에서 마지막 변수는 여자가 친구 핑계를 대면서 나는 같이 있고 싶은데 아까 내 친구가 계속 전화 온다, 톡으로 어디냐고 묻는다 라는 식의 거부 반응이 지속될 수 있어. 이런 경우 네 친구를 손절해야 돼. 만약 이런 식으로 수진이가 끝까지 진상을 부리면 일단 너희는 다시 친구 커플을 만나서 모텔점 근처에 24시 술집에 가야 돼. 단 다시 만나기 전에 니팟한테 일단 네가 친구를 걱정하니까 내가 친구 커플 잘 이어져 보겠다, 그래도 안 되면 내 친구 커플한테 우리라도 잘 되게 도와달라고 읍소하겠다, 대신 너는 마지못해서 나도 잘해보고 싶다라는 식으로 내 편을 들어줘라, 너가 날 도와줘야 된다. 나도 내 여자가 친구한테 모양 빠지는 건 싫으니까 친구 커플이 결국 잘 안 되고 우리를 방해하면 나랑 조금 더 놀다 들어가겠다는 정도로만 수진이한테 말해달라. 만약에 그것조차 방해하면 우리도 각자 집에 가는 척 하면서 걔네 보내고 우리 둘이 다시 만나서 놀자 라는 식으로 네 팟과 작전을 미리 짜두면 돼. 근데 여기서 핵심은 수진이가 설사 방해하더라도 네 팟이 네가 마음에 들었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너랑 같이 집이나 모텔로 입성을 하는 게 정상이야. 이런 경우 네 팟이 친구 방해를 핑계 삼아서 너랑 같이 있는 걸 꺼린다면 너희한테 아직 신뢰도가 생기지 않은 거야. 이럴 땐 난 다 됐는데 내 친구가 병신이라 안 됐어 라고 푸념만 늘어놓지 말고 네가 혼자 힘으로 네 팟을 바운스할 수 있을 만큼 100% 단간을 뽑지 못한 거기 때문에 너 스스로도 반성해야 돼. 이럴 경우 다시 근처 술집에 넷이 가서 한 잔 더 마시면서 신뢰감을 쌓으면서 단간을 더 뽑아야 돼. 이때는 느긋하게 2차전을 시작하면 되고 형이 이전 영상에서 알려준 미드게임을 다시 천천히 하면 돼. 어차피 너희는 모텔 근처로 옮겨서 다시 게임을 하는 거니 이제는 더 편하게 바운스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 조급할 필요 없어. 이럴수록 여유를 갖고 장기전으로
쪽으로 바라보면서 다시 술 마시면서 커플 분위기로 만들어주고 상황 보면서 다시 예비 바운스부터 시도하면 돼. 바운스 파트는 너희가 어떤 멘트를 해서 여자가 승낙을 하는 느낌이 아니라 여자도 다 알면서 너희를 따라올 수 있게 만드는 짜고 치는 고스톱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좋아. 그래서 형이 서두에 얘기했지만 멘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이런 거야. 결국 여자는 거절을 하기 때문에 여자의 거절을 너희가 통제하기만 하면 돼. 바운스 파트는 너희가 홀딩할 때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결과물이 다를 거고 여자의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 출근 클이나 수진이 신고, 예비 바운스는 형이 나이트클럽 특집편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그걸 가져와서 그대로 쓰면 돼 얘들아. 형 영상은 항상 이렇게 모든 내용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구작이든 상관없이 전부 다 써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영상 빼먹지 말고 꾸준히 정독해라. 하지만 실전에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자가 극도로 거부하거나 같은 공간으로 이동조차 안 되거나 모텔 혹은 자취방 앞에 도착했는데도 끝까지 거부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그래서 다음 영상은 이런 변수를 다룰 수 있는 헌팅 술집에서 형이 실제로 바운스했던 실전 썰을 풀어줄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좀 더 하고 있어. 얘들아 안녕. 미국 여행 가면 텍사스 촌 먼저 방문하는 미남이 형이야. 오늘은 형이 헌팅 술집에서 여자들이랑 어떻게 바운스했는지 실전 썰을 풀어줄 거야. 저번 시간에는 헌팅 술집에서 모텔이나 집으로 바운스하는 원리를 설명해줬어. 여자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대쩌는 팁들을 많이 알려줬으니까 영상 시청 못한 애들은 처음 만난 여자랑 모텔 가는 원리 보고 와. 너희가 멘트에만 의존해서 바운스를 시도하는 거 시알리스도 안 먹힌다고 했었지. 왜냐하면 너희가 멘트를 외워서 사용하면 여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게 될 텐데 여자는 방어 기제 즉 ASD가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호감이 있더라도 겉으로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 너희는 바운스 멘트 썼는데 왜 바운스가 안 되냐고 하. 라면서 푸념만 늘어놓겠지. 방구석 연애 유튜버 영상 보고 멘트 외워서 나가면 제5공하고 삼촌 교육대 참교육 받고 세대에서 집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형 영상 집중해서 봐라 얘들아. 자, 최근에 형이 헌팅 술집에서 메이드 할 때였는데 형은 형 팟과 수강생 팟까지 전부 스킨십을 끝내놓은 상황이었어. 이제 바운스만 하면 게임은 끝나는 상황이었지. 분위기는 아주 좋았어. 하지만 형은 헌팅군처럼 이제 각자 찢어져서 할 거 하자 혹은 서로 각자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각자 찢어지자 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홀딩을 잘했고 스킨십까지 했더라도 여자 두 명이 ASD가 높은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무지성으로 이런 말 하면 여자끼리 서로 눈치 보면서 수진이 빙의할 게 뻔해. 예를 들어서 너 진짜 이 오빠 마음에 들어? 부터 시작해서 친구랑 같이 자기로 해서 친구 집 가야 되는데 나는 공인중개사급 거절을 하게 된다고 얘들아.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가 너희한테 굉장히 불리한 거야. 왜냐면 여자가 이미 집에 간다고 얘기한 상황이 나오면 너희가 뒤늦게 아니 나는 너가 마음에 드는데 같이 있으면 안 되냐 라고 테크노마트 호객 행위를 하게 되면 여자는 너를 질척대는 원나잇 충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리고 만약 너희가 장경철 빙의해서 아니 얻어먹을 거 다 먹고 친구 돼서 잔다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 을 시전하는 순간 여자들은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하고 환풍기로 탈출할 거야. 그렇다고 너희가 쿨한 척 그럼 다음에 만나서 파스타 먹자 라는 식의 씹썸비식 대처를 하면 여자는 너를 썸남 카테고리에 넣게 될 거고 그러면 뜨밤이 존나 오래 걸릴 수 있어. 이런 상황은 여자가 선택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라 애초에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베스트야. 바운스의 핵심은 여자의 무지성 거절이 나오지 않도록 작은 요구부터 큰 요구까지 서서히 올려가는 방식으로 스무스하게 진행해야 돼. 이걸 픽업 용어로는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건 픽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나중에 형이 따로 다뤄줄게. 형은 초고수니까 여자애들이랑 술자리 분위기가 가장 좋을 때 여기 근처에 괜찮은 곳 있으니까 거기로 2차 가자. 여기 계산은 오빠가 빨리 하고 올게 라고 선수 치고 수강생한테는 너 거기 어딘지 아니까 택시 불러 라고 얘기했어. 이것도 개쩌는 팁인 게 여자들한테 2차를 갈 건지 아닌지 물어보게 되면 여자 입장에서는 또 갈지 말지 골똘히 장군 되면서 간보게 된단 말이야. 제발 여자애들한테 생각이란 걸 하게 만들지 말라고. 형이 항상 얘기하지만 픽업에서는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몰라. 여자애들이 취했거나 피곤하거나 내일 출근해야 되거나 숨겨놓은 남자친구가 있거나 여러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생각할 시간을 안 주는 게 좋아 얘들아. 형이랑 수강생은 형 자취방 근처 24시 술집으로 목적지를 입력하고 각자 택시를 불렀어. 여기에서 여자애들이 오빠 근데 어디 가는 거야? 이 근처 아니었어? 라고 하길래 형은 바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맛집 찾아놨다. 한 블럭만 가면 되는데 걸어가기에는 애매하다. 하루 종일 힐 신고 있어서 집에 가면 다리가 얼마나 아프겠냐. 오빠는 내 여자 걷게 하는 그런 몰상식한 남자 아니다. 못 걸어갈 거리는 아닌데 어느 정도 술도 먹었으니까 다리라도 헛디디면 실족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택시 타고 가자. 혹시 먹는 거 가리는 거 없냐 라고 아드레날린 속사포 공격을 시전했어. 이 와중에도 택시는 달려오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만 끌어주면 돼. 여기에서 포인트는 여자한테 채팅 러시급으로 역질문을 던져서 택시 타고 넘어가는 걸
신경조차 쓰지 못하게 하는 거야. 여자애들이 무슨 대답을 해도 상관없어. 예를 들어서 나 해산물 싫어해, 배불러, 아무거나 잘 먹어 같은 대답을 하면 이땐 너희가 맞춰서 대답하면 돼. 가리는 게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오빠가 네가 싫어하는 거 어떻게 먹이겠냐, 이미 다 생각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면 되고, 아무거나 잘 먹는다는 경우에 아무거나 잘 먹는 거면 오히려 미식가다, 너가 진짜 만족할 만한 곳일 거니까 기대해도 좋다 정도로 얘기하면 돼. 여자애들은 아무거나 잘 먹어 라고 얘기하길래 오빠는 너한테 잘 보이고 싶으니까 분위기 좋은 곳으로 가자, 그렇다고 오빠가 처음 만났는데 취두부, 홍어, 마라탕 이런 거 먹을 수 없지 않느냐 라고 얘기했어. 여기에 숨겨진 팁이 있는데 일부러 호불호가 있는 음식 몇 개를 나열해서 말하는 거야. 대표적인 예로 마라탕인데 이렇게 말하니까 형 팟이 오빠 근데 나 마라탕은 좋아하는데 라고 했고, 형은 이걸 노렸지. 그래서 너가 마라탕은 좋아할 줄 알고 이미 조선족 수세프 섭외해놨다. 오빠는 사실 중국 사람이다. 농담이고 네가 원하면 국적도 바꿀 수 있다. 마라탕, 마라샹궈, 마라롱샤 풀세트 먹으러 가자 라고 바로 수정해줬어. 이때 수강생이 부른 택시가 먼저 도착했고, 형은 수강생과 수진이를 먼저 태우고 야 거기서 보자 라고 수강생한테 얘기했어. 근데 그때 여자애들이 아니 택시 왜 따로 타고 가? 같이 가면 안 돼? 라고 얘기하길래 오빠는 낑겨 타면 멀미한다, 이럴 줄 모르고 귀 밑에 안 붙이고 왔다. 4시에 한 택시 타면 택시 산업 발전이 안 된다. 지금 기사 아저씨 표정 안 좋아지신 거 안 보이냐? 오빠가 부른 택시도 곧 도착한다. 그리고 오빠는 차이니즈기 때문에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좀 마라. 그런 소리는 마라탕 집 가서 해라 라고 얘기했어. 여기에서 여자애들이 빵 터졌지. 사운드 바이트, 콜백 유머 지렸지 얘들아. 이렇게 지랄이 나올 법한 상황에서 너희가 유머러스하게 여자를 빵 터트려주면 감정적으로 즐거워지기 때문에 택시가 2대든 3대든 타고 넘어가게 돼 있다고 얘들아. 이런 게 바로 실전 초고수의 영역이야. 형은 수강생한테 이따가 거기에서 보자 라고 두루뭉술하게 얘기한 다음에 수강생과 수진이를 먼저 택시 태워서 보내고 형과 형팟도 택시에 탔어. 여기에서부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형이 얘기했었지. 형은 타자마자 여자애한테 진심 어필을 폭격했어. 너랑 둘이 드라이브 하니까 너무 좋다. 솔직히 우리가 술집에서 만나서 처음엔 가볍게 생각했다. 근데 얘기해볼수록 너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너한테 어떻게 잘 보일지 계속 생각했다. 이런 상황에서 친구 커플이 안 되면 우리까지 눈치 보면서 놀아야 되는데 걔네 둘이 서로 잘 돼서 행복하다. 내가 아까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가볍게 보였을 수도 있는데 분위기 띄우려고 한 거다. 적어도 즐거운 분위기 만들어서 너랑 잘 되고 싶었다. 오빠가 갑자기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처럼 진지충 컨셉이라 미안하지만 난 네가 진심으로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했어. 여기에서 형은 여자의 손을 잡았고 자연스럽게 여자애도 형 어깨에 기댄 상황이었지. 자, 이런 진심 어필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얘들아.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봐. 여자는 술집에서 헌팅으로 너희를 처음 만났고 아직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상태니까 당연히 너희를 가벼운 남자로 의심을 한다고. 그리고 즐거운 분위기만 주구장창 뇌절치면 여자 입장에서는 네가 맨날 술집에서 이렇게 여자 꼬셔서 노는 남자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어. 그래서 형은 항상 이런 식으로 단둘이 있을 때 진심 어필을 해주는 편이야. 여자의 감정선을 건드려서 아, 이 남자가 진짜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만약 여자가 보수적이지 않고 쿨한 여자더라도 이 남자가 나 좋다고 했으니 못 이기는 척 따라가도 내가 쉬워 보이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고. 자, 그리고 형은 여기에서 역지사지 신곡으로 야부리를 털었어. 이 입장에서는 내가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짜고짜 마음에 든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나를 가벼운 남자로 볼 수 있다는 거 안다. 네가 나를 가벼운 남자 취급할까봐 조심스럽다. 그렇다고 마음에 드는 여자 앞에서 리드도 못하고 가만히 코만 벌렁거리고 있는 것도 남자다운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좋다고 얘기한 거다. 나는 너한테 가벼운 남자가 아니라 리드하는 남자가 되고 싶다 라고 얘기하면서 손을 잡았고 성적인 분위기를 강화시켰어. 이렇게 여자 입장을 생각해주면서 간단한 스킨십만 해주면 돼 얘들아. 형이 이미 술집 안에서 스킨십을 다 하고 나서 택시 안에서는 오히려 일부러 조심스럽게 접근하면 여자는 이 남자가 위험한 무지성 원나잇충은 아니구나, 나를 안심시켜주려고 노력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거야. 이런 게 고급 스킬이라고 얘들아. 택시 안에서는 스킨십을 무리하게 할 필요 없어. 나중에 모텔 들어가서 조지면 되잖아. 좀 참아. 형처럼 진심 어필과 역지사지 그리고 간단한 스킨십만 해줘도 게임이 90% 이상 끝나는 거라고 얘들아. 너희가 주의해야 될 게 여자가 넘어왔다고 해서 발정난 개처럼 이동식 택시 키스방 오픈하면 여자애가 빠삐용 빙의해서 택시 탈출할 수 있어. 오히려 완급 조절을 좀 해줘야 돼. 스킨십을 어느 정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어야 돼. 자, 이런 식으로 연인 모드로 가다가 형 자취방 근처에 도착했어. 형은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여자애를 다정하게 안아주면서 솔직히 친구 커플이랑은 다음에 놀고 싶고 오늘은 너랑 둘이서 놀고 싶다 라고 얘기했어. 이때 여자애는 그럼 친구는 어떻게 하고 우리 어디 갈 건데? 라고 물어봤지. 여기서 형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근데 날씨 진짜 많이 선선해졌다 라는 식의 채팅 러쉬를 하면서 여자의 손을 먼저 잡고 형 자취방으로 리드했어. 이런 한 끗 차이가 초보와 고수의 차이
말이야. 형이 원나잇 1000번 이상 해보면서 느낀 거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 이건 진짜 중요한 건데, 만약 너희가 여자한테 이런 얘기 듣고 긴장해서 그 자리에서 굳어서 설득하려고 읍소하거나 100분 토론하고 있으면 여자는 이 새끼 원나잇 하려고 지금까지 개수작한 거였네 라는 식의 사고 회로가 돌아가면서 있던 텐션도 식고 여자가 쇼생크 탈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니까 절대 여자가 가만히 서 있게 하면 안 돼. 이게 바로 미남 슈타인의 제2법칙, 바운스 관성의 법칙이야. 바운스 할 때 이동하는 여자는 계속 이동하고 멈춘 여자는 계속 멈춰 있으려는 성질이 있다고. 이 정도면 거의 픽업계의 뉴턴 아니냐? 그래서 일단 아무 소리나 내뱉으면서 여자를 계속 걷게 해야 돼. 대답은 걸으면서 하면 되는 거야. 형이 항상 얘기했잖아, 멘트는 거들 뿐이라고. 자, 이런 식으로 형이 리드하면서 걱정 안 해도 된다. 오빠가 네가 그런 걱정할 것까지 미리 염두에 두고 레드카펫 깔고 다 준비해놨다, 기대해도 좋다 정도로 얘기하고 여자의 행동을 봤어. 너희가 홀딩을 잘했으면 여자가 말로는 거부 반응을 보이더라도 행동으로는 너랑 간단한 스킨십을 계속하고 있을 거야. 형처럼 걸으면서 손잡고 팔짱 끼고 자연스럽게 입성하는 느낌이 된다고. 제3자가 멀리서 보면 마치 너희는 연인처럼 보이는 느낌이 들어야 돼. 미남 채플린 형의 명언 하나 더 기억해라. 여자는 가까이서 보면 노단간, 멀리서 보면 단간이야. 자, 형은 거의 자취방 입구에 입성하기 직전이었고 당연히 입구부터는 여자애도 우리 집에 들어가는 걸 알고 지랄 떨 거기 때문에 형은 입구에서 여자의 호들갑이 나오기도 전에 박영규 빙의에서 역 호들갑을 시전했어. 만약 오빠랑 같이 있어도 넌 이상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너가 알아야 될 게, 오빠는 오늘 그날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네가 걱정할 줄 알고 오늘 술집 오기 전에 24시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하고 왔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원나잇이다 라고 박영규식 장인어른 어굴바입으로 역 호들갑을 떨면서 리드했어. 이때도 형은 가만히 서서 이런 얘기 한 게 아니야. 형 동선을 상상하면서 보란 말이야. 형은 집 입구에서 여자랑 손잡고 이미 계단을 오르면서 현관 자동 센서 등이 켜지는 와중에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고. 그리고 오빠는 너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너가 싫은 거 절대 하지 않을 거다. 나는 너한테 플러스가 되고 싶지 마이너스가 되고 싶지 않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진심 어필을 하면서 오빠 집에서 마라탕에 맥주나 먹자. 근데 우리가 너무 늦게 와서 섭외해 놓은 조선족 슈셰프가 이미 퇴근해서 배달밖에 안 된다 라고 콜백 유머를 쓰면서 자연스럽게 자취방으로 입성했어. 집 들어가서 마라탕 시키고 배달 올 시간에 형은 여자애랑 이미 침대에 앉아서 키스하는 상황이었고 뜨밤만 남겨놓은 상태였어.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얘들아. 왜냐하면 형이 먼저 보냈던 수강생과 수진이가 잘 안 돼서 수진이가 형 파트너한테 너 어디냐고 계속 연락하는 상황이 생긴 거야. 항상 슬픈 예감은 틀리지를 않는다 얘들아. 형은 형 팟한테 오빠는 우리 둘이서 노는 게 더 좋고 솔직히 너가 안 갔으면 좋겠다. 근데 너는 오빠를 처음 봤고 너 친구 수진이랑은 더 돈득한 사이일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수진이가 너를 싫어하는 상황이 생기면 남자친구인 내가 고개를 들 수 없다. 차라리 우리가 다시 가서 걔네 커플 엮어주자. 만약 해볼 만큼 해보고 잘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때는 다시 우리 집 와서 둘이 놀자 라고 얘기했어. 자, 이런 식으로 형은 수강생 커플이 있던 24시간 술집으로 다시 가서 수강생이랑 수진이가 다시 잘 될 수 있도록 아침까지 강제로 엮어줬고 결국 각각 뜨밤을 보냈어. 그날 수강생이 좀 답답하게 해서 아침까지 술을 좀 많이 마셨는데 형이 너무 피곤해서 일단 좀 잤고 일어나서 방중술로 혼내줬다 얘들아. 형 채널에 생미남 파트 보면 방중술도 정리되어 있으니까 아직 안 본 사람들은 참고해. 근데 솔직히 너희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너희가 여자랑 1대1로 집이다 모텔 바운스 됐으면 그냥 친구 연락 쌩까고 하던가 하면 돼. 형은 월드클래스 트레이너라 수강생 런치게 해주는 게 직업인 사람이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거고. 이러니까 형 수강생들이 수강 후기에서 형을 리스펙트 하는 거 아니냐 얘들아. 형 실제 수강 후기 궁금하면 제네시스 커뮤니티 들어와서 하드캐리 검색해봐라 얘들아. 유튜브는 수위 제한이 있어서 형이 다 말은 못하는데 여기서 썰 푸는 건 애들 장난이야. 이게 최대한 줄여서 얘기하는 거라고 얘들아. 이렇게 다 알려주는 유튜버가 어디 있냐. 아니 형이 지금 주 2회 업데이트 하는데 대본 쓰고 녹음하고 편집하고 사실 이거 개빡센 거야. 근데 왜 구독자가 안 늘어나냐고. 그리고 픽업의 환상을 갖고 있는 애들은 잘 들어. 실전은 변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머릿속으로 이땐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더라도 여자의 거절 멘트가 나오면 도루마무 눈깔 굴리면서 잘 될 1% 가능성만 찾다가 눈 떠보면 새장국 먹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얘들아.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형이 알려준 것만 따라 해라 제발. 그러면 너희는 무조건 뜨밤 확률 올라갈 거야. 오늘 실전 예시를 끝으로 헌팅 술집 특집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야. 형이 항상 얘기하지만 형 컨텐츠는 모든 내용이
내용이 다 연계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쓸 수 있어. 너희가 형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 볼수록 자유자재로 여자를 조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예전에 올렸던 영상들도 계속 복습해라. 앞으로 올릴 내용들은 더 개쩌는 내용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고 존버하고 있어. 유튜브는 초보자 대상 컨텐츠고 픽업 무지랭이 대상으로 하는 빙산의 일각이니 형의 진가가 궁금하면 제네시스 커뮤니티 들어와서 구경해봐. 아직도 커뮤니티 가입 안 하는 사람들은 무료니까 쫄지 말고 빨리 가입하고 영상 보고 궁금한 점 댓글 남겨주면 형이 답변 달아줄게. 수천 명의 수강생들 후기가 증명하는 1세대 픽업 아티스트 포럼이 더 궁금하고 여자가 끊임없는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는 남자라면 제네시스로 오면 돼. 너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줄 테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맛있어지자.